맞다. 오늘 깜짝 퀘스트 있다. 얘기해도 될까요? 노래 하나 틀어놓고. 오케이. 깜짝 퀘스트. 괜찮아, 진짜 나와. 예요. 예. 깜짝 퀘스트. 두유. 깜짝 퀘스트. Johnny, get your gun, get your gun, get your gun. Take it on the run, on the run, on the run. Hear them calling. Where are you now? Don't jump so tight. Why are we up to me? Come and be mine. I'm exhausted. 나에게 애와용같이. Oh, searching out the acting cool, I'm ready. I used to have a call, you should know. Cause you're the only boy made me try hardest. 이런 일은 없다고 나와 님 다시.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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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This is just for me. Maybe, baby, yeah. Oh, I just can't believe it's all you. Oh, I just can't believe it's all you. Chatting twice. Oh, I just can't believe it's all. Saying this all just for me. Baby, young Effie, I've been so sick. Young Effie, I've been so sick. Young Effie, 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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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y. Don't wanna bothering you, but can I sip that 담배? Baby, you're my top, so can I sip that? 난 지금 원해, 안 되게 나 핑계. 다시 들어가기 전에 can I sip that 담배? Don't wanna bothering you, but can I sip that 담배? Baby, you're my top, so can I sip that? 난 지금 원해, 안 되게 나 핑계. 다시 들어가기 전에 can I sip that 담배? Dreaming in my mind, 확률은 반반. 웃고 있는 거 다 보여 진짜 어지러워. 너도 문제투성이 같은데 나랑 만나면 재밌어질 것 같은데. 다시 선생님이 돼. 우린 빠르게 칠할. Free billion app. Are you ready?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You makes me jump bubble. More tension 우리 사이에 이런 기분 중 학생된 것 같이.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You makes me jump bubble. More tension 우리 사이에 이런 기분 중 학생된 것 같이 할 말. 듣고 싶어? 예. 끝났을 뻔했다며. 해피였습니다. 예스.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하자. 안녕하세요. 지금 언더그라운드에서 제일 핫한 아티스트 에피입니다. 예스. 와, 노래 좋다. 감사합니다. 물론 너 미리 들어봤지만 캐나시 빠땀바 야마가 그러니까. 와, 요즘 어때? 막 뜨거움을 좀 느끼고 있어? 네, 이번에 그 페스티벌 하나 하고 맞아. 그다음에 홀리스 오프닝 했을 때 사람들이 막 가사 따라 부를 때 와, 좋댄다. 아 진짜 되게 조근조근하게 좆된다라고 들으니까 새롭다. 근데
해도 되는 거죠. 아 그럼. 맞아. 근데 나 지금 궁금한 게 투어리스트 거기 무대는 어떻게 서게 된 거예요? 연락이 원래 친했었어요? 원래 몇 번 이제 한국 왔을 때 무슨 슈퍼팝인가 할 때 한 번 슈퍼팝? 보고 이 앨범 냈을 때 그 베이비 베이비 노래를 되게 좋아해줘가지고 오. 근데 이번에 한 달 전쯤에 킴제이 통해서 제 번호 받아서 페이스타임이 직접 와가지고 오. 오프닝 해달라고 서울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게 됐어요. 와. 네, 맞아. 최근에 데니 브라운에게 샤웃도 받기도 하고 네. 젊은 리스너층에서 인기가 뜨거운데 네. 어때 요즘에 그래서 막 데니 브라운한테 샤라웃 받았다고 막 여기저기 포스트 올라오길래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네 확실히 근데 젊은 사람들이 가사 막 따라 부르고 언제 홍대 한 번 지나가다가 보드게임 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Can I sip a 담배?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우 좀 와우. 좋겠다. 맞아. 그리고 최근에 또 20세기 출생들은 이제 좀 꺼져봐라는 가사가 바이럴이 되기도 했는데 네. 이건 논란인데. 그러니까 20세기 20세기 사람들한테 한마디 좀 해줄 수 있어. 아 근데 사실 이게 20세기 사람들을 막 통틀어서 했던 말 아니고 씬에서 뭔가 이제 그 고인물들 아. 이런 걸로 썼는데 뮤비 댓글 보니까 막 화내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혹시 그 오빠도 포함되나? 래퍼 아닌가? 몇 살이시죠? 20세기 출생이긴 한데 94년생이어가지고 우리 좋은 사이였잖아. 요즘 말을 못하나? 근데 어쨌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화내는 거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화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아니 이거 바나나는 뭐예요 이거? 이게 제가 원숭이가 돼가지고 바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나 투어리스 그 무대를 봤는데 네. 그냥 칼 들고 있었던 맞아. 것 같아. 한복 아웃핏으로 막 이렇게 착장도 입고. 네네네. 그땐 칼이었는데? 네, 칼을 진짜 한 5kg 넘는 칼을 구해가지고 진짜로? 빨갛게 칠하고 파란 색깔 액세서리도 막 만들어가지고 우와. 아 커스텀으로 다 네, 제작을 흰색 했구나. 한복 입고 근데 그때는 칼 들고 원숭이 소리 내던데. 맞아요. 그건 매번 무슨- 바꿔야죠 이제 매번 자리에 바꿔. 맞춰서. 하이퍼팝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서 네. 주로 소비되고 있는데 그 장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이거를 저번에 한번 다른 인터뷰에서도 말했는데 하이퍼팝이란 장르가 뭔가 워낙 포괄적이고 좀 경계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힙합 베이스로 처음에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시작했었고 뭔가 제 인지도랑 앨범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하이퍼팝 아티스트다 이렇게 좀 레이블링이 되는 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저는 음악 만들고 제 손을 떠났을 때는 이제 사람들 듣는 사람들의 것이니까 상관없긴 한데 굳이 따지자면은 뭔가 K-팝도 보면은 장르가 다양한 것들이 막 계속 매번 컴백마다 다르게 나오고 그런데 결국 K-팝 하나를 장르로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언더그라운드 출신이니까 언더그라운드 K-팝이 좀 더 맞지 않나. 확실히 뭔가 믹스하는 스타일이 좀 엄청 묘하고 좀 과장해가지고 해서 그게 또 하이퍼팝 베이스랑 신스 특징이기도 하잖아요. 좀 보컬에도 그런 걸 많이 쓰는데 그것 때문에 좀 그렇게 들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궁금한 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었을 때 거의 3년 전? 네. 작업실에서? 네. 근데 그 3년 동안 또 너가 음악 스타일이 엄청 많이 바뀌었잖아. 네. 그럼 그 계기가 뭐였어? 일단 음악을 좀 만드는 거를 2022년부터 한 1년 반, 2년 정도 쉬었는데 뭐 해외도 잠깐 갔다 오고 건강도 안 좋아져가지고 근데 한국 다시 와서 처음으로 해외에서 공연 이제 왔어요. 하이퍼팝 무슨 페스티벌 같이 일본에서 하는 건데 뭐 덴마크 하이퍼팝 아티스트, 뭐 독일, 스웨덴, 미국 이렇게 하고 저는 한국 좀 대표 같은 느낌으로 가서 라인업을 했는데 그때 이제 알게 된 친구들이 세비 그때 킴제이도 있었고 2023년도에 그래서 그때 그 친구들이랑 뭔가 그 친구들 작업한 것도 많이 들어보고 걔네들 또 뮤비도 직접 만들고 완전 DIY 스타일로 그런 거 보고 배우면서 뭔가 스타일이 점점 좀 바뀌어간 것 같아요. 이 만들기 전까지. 근데 지금 한 얘기한 지 한 10분 정도 됐는데 난 이 인형 때문에 얼굴을 한 2번 정도 본 것 같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이 앵글에서는 바나나랑 얘기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고마워요. 네. 고마워. 자꾸
야 니네들 그 민수 안타 이런 거 하지 마. 안타가 뭔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한 번 아니 아까부터 내가 계속 듣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민수 개 짜는 드립 준비 중. 야 이런 거 하지 마 얘들아. 저도 기대하고 있는데. 아 진짜 그런 거 하지 마. 왜 나도 오늘도 듣고 싶단 말이야. 큰 거인데 그런 거 하지 마. 근데 나도 아까 사실 그 촬영하기 전에 라이징 벌스에서 나 그때 처음 봐가지고 네네. 이제 그때랑 진짜 달라졌다 우리끼리 막 얘기하면서 했다가 4년간 아까 진짜 뺑이를 좀 쳤다고. 어떤 뺑이를 친 거지? 일단 저가 18살 때 처음으로 사운드 클라우드에 노래를 올린 게 되게 조회수가 잘 나오고 그래서 뭐지? 나 좀 재능충인가? 이런 착각을 하면서 그냥 바로 오피셜한 음원 내고 뮤비 찍고 운 좋게 라이징 벌스도 연락 오고 서울도 혼자 20살 돼가지고 올라오고 했는데 막 뭐 유통사 잘못 만나가지고 뭐 돈도 못 받고 뭐 이런 것 그러셨구나. 때문에 와 아는 사람도 없는데 시내 이런 일도 있었고 그다음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고 백신 부작용 아 진짜? 3차까지 맞고 엄청 한 2년 정도 아팠어가지고 그렇구나. 그때 진짜 음악 접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서 지냈는데 그때 그냥 그 네온제네시스라고 처음으로 냈던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거 피지컬을 만들어서 한번 지하철역에서 판 적이 있어요. 아 직접? 네. 그 음반 그 틀면서 옛날 시스로? 약간 휴게소 바이브로 와 그냥 진짜로? CD 휴게소 시스로? 역이었어. 마포구청 마포 원래 2호선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건. 좀 약간 5호선 살짝 보수적인데. 6호선 아 6호선인가? 거기서 근데 그때 저 팬들이 꽤 많이 와가지고 막 줄 서가지고 막 우와. 근데 그게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음악 그만두면 그때 막 돈 들고 와가지고 CD 사준 사람들한테 존나 미안한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조뱅이를 그렇게 한 4년 정도 치다가 지금은 가장 핫한 아티스트가 됐습니다. 야. 뿌듯해요. 팬들한테 진짜 기다려줘서 너무 고마운 그런 마음. 진짜. 팬분들 진짜 고맙겠다. 네. 근데 크로마트 어디서 샀어요? 이거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왜 이게 뭐야? 기습 질문. 순간 이게 있었는데 오케이 나 그 더 이상 안 물을래. 나 이미 답장을 들었어 나는. 해외 공연들 계속 앞두고 있는데 네. 앞으로의 또 플랜이 뭔지. 다음 달에 영국에서 열리는 큰 페스티벌에 또 라인업으로 들어가고 우와. 이제 제가 팬 비율이 한국이 좀 반, 미국이 또 반 이 정도 돼서 미국에 있는 시내도 10월 달에 갈 것 같고 그냥 지금 하는 것처럼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친구들이랑 저 진짜 막 의상이랑 뭐 전부 다 그냥 친구들 저 혼자 뭐 커버도 만들고 뮤비도 직접 만들고 그냥 이런 거에다가 제가 어릴 때 좋아하던 K-pop 그런 요소들 그다음 막 코코몽, 카카오 프렌즈 이런 한국적인 요소들을 계속 음악이랑 가사랑 비주얼적인 거랑 이렇게 집어넣어서 해외에 좀 많이 보여주고 싶어요. 인형 카카오 프렌즈구나. 네? 인형. 큰 거 카카오 프렌즈 한 게 있죠? 아니요? 근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니 아까 이 큰 인형 한 개씩 집에 있다고 비밀로 한다 했잖아. 코코몽 있어요? 코코몽? 있죠? 사실 오늘 그걸 준비하려 했는데 원래 그게 코코몽이었어요? 없더라고요. 네. 아. 근데 조만간 장만을 해야겠어요, 코코몽을. 야 병살 이런 거 하지 마. 난 그냥 얘기하는 거야.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부담을 계속 그렇게. 왜 그래 삼진? 근데 왜 그래? 이게 형의 무게감이란 거야. 아니 왜? 기대치란 게 있어. 아니 기대하지 마. 나 그냥 오늘 놀러 왔단 말이야 얘들아. 그래 민수 잘하고 있다. 고마워 럭키맨.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편하게 하고. 인사요? 네. 한마디 해주셔야죠. 빠잉! 빠잉. 안녕히 계세요. 재밌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대강. 요즘에 에피가 가장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주변에서 많이 그 링크가 와요. 저희 힙스터들 힙스터는 아니고 힙 지리 분들이 좀 제가 주변에 좀 포진이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와가지고 형 요즘 이런 게 핫해요 보내주는데 에피님이 한 3번 정도 왔어요. 오. 그리고 호스트 토크를 잠깐 뭐 하나만 물어보자면은 김민수의 나빌렐라 여러분들 어떤 콘텐츠인지. 그 이번 주 일요일에 저희 김민수의 나빌레라라는 이제 컨텐츠가 또 새로 나와요. 픽대가. 그래서 첫 번째 게스트로 선미님 나오시고 그 뒤에 키보드에 JYP 그리고 기타에 적재님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약간 KBS 느낌의 그런 뮤직 토크. 그런 게
무해 감사 힐링 토크쇼, 힐링 뮤직 토크쇼 그런 느낌으로 네 많이 봐주세요. 오늘 공지사항이 있다고 하네요. 힙합 플레이야에서 지금 에디터를 구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힙합에 관심 있고 직접 일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힙플 인스타에 올라온 공고를 보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힙플 라디오 제작실이라고 인스타 공지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서 호스트에게 하고 싶은 질문들을 받았다고 하는데 네.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님 요번에 임플란티드 키드로 쇼미 나가시나요? 이거는 그 친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좀 고민 중이라고 지금 좀 하고 있고 네 그거 좀 지켜봐 주십시오. 네. 그리고 휘미나 위하여 리믹스 언제 나와?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와? 하고 싶지 않아졌었어요. 그래 맞아 그게 중요해. 저 이민 댄스 학원 어디로 다님? 댄스학원 안 다닙니다. 민수의 리액션은 진심인가요? 진심이죠. 네. 진심이 느껴지지 않나요? 네. 아닌가? 약간 저는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거 모니터상 이게 좀 이렇게 되니까 네, 진심입니다. 서로 부러운 점 3가지씩. 부러운 점 일단은 첫 번째는 뭐 휘민 돈이지 뭐. 뭔 소리예요, 형? 형 매출 높잖아요. 대충 다 단가 나오는데 왜 그래? 아니야. 근데 휘민이는 좀 달라. 그 음악 하시는 분들이랑 저희랑 비교를 하면 안 되고. 근데 나는 휘민이가 솔직히 나는 내가 진짜로 주변 사람들한테 왜 못 찾아요? 오케이. 어디 갔어? 전화해줘요? 아니 저희 얘기하고 있으니까 천천히 찾으세요. 나는 휘민이가 진짜로 난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해. 휘민이가 진짜 매력 있다고. 그러니까 아니 이게 사실 휘민이가 나 맨 처음에 좀 솔직히 말하면 되게 센 줄 알았거든. 내가? 얘 좀 세다. 근데 친하면 친할수록 약간 좀 귀여운 매력이 있는 것 같아. 러블리한. 자 이제 나 여기까지 고쳐. 난 형의 어떤 멘탈리티가 되게 부러워. 진짜로. 왜냐면은 그 탑스타로서 살아오는데 여러 치열한 경쟁들 그리고 수많은 시기 질투들 이걸 다 견뎌내고 저렇게 탑의 자리에 유지하는 게 진짜 감사하다. 진짜 민수롭다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 진짜 감사하다. 형의 멘탈에 대해서 정말 진짜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네. 자 네. 오늘 게스트가 크러쉬와 페노메코입니다. 네. 그럼 오늘 한번 불러볼까요? 네, 불러봅시다. 네. 나오겠습니다. 크러쉬 앤 페노메코 렛츠 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와우. 인사 한번 해주시죠. 반응 와우. 안녕하세요. 페노메코입니다. 잘. 안녕하세요, 크러쉬입니다. 하이. 근데 오늘 저는 페노메코님 처음 보는데 처음에 진짜 놀랐던 게 목소리가 3D 느낌? 진짜 목소리가 되게 감사합니다. 엄청 좋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목소리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저는 처음 들어가지고. 네. 우리 몇 년 만에 보죠 지금? 사실 기억도 안 나. 휘민이랑 한 진짜 한 5년? 그쵸. 5년 진짜? 전에? 약간 의식하고 목소리 지금 형, 진짜. 휘민이랑 5년 전에 5년쯤 됐어요. 왜 5년 동안 못 만난 거예요? 형 워낙 잘 안 보여요. 근데 저는 원래 밖에 잘 안 나가서 사실 진짜 전설의 포켓몬은 그렇구나. 페노가 네. 저는 뭐 어디 뭐 이렇게 클럽 뭐 팝업 뭐 이런 거 한다 그래도 절대 안 가고 얘 리스닝 파티도 안 갔어요. 그냥 사이가 안 좋은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못 가는 거예요. 서로 근황 한번 말해주세요. 저는 앨범 얼마 전에 나와서 예상 스테이비라는 앨범에 나와서 이제 앨범 마무리 잘 끝냈고 지금은 다른 작업들 피처링 좀 이제 밀려있던 것들도 다시 작업하고 있고 음악만 또 계속 방구석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새 앨범이 나와가지고 와우. 2년 만에 저도 오랜만에 앨범을 냈는데 지금 굉장히 마음이 홀가분하고 이런 기분을 뭐 진짜 첫 정규 1집 이후로 처음 느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달라요? 모르겠어요. 왜 이번에 약간 알 수 없는 되게 긍정적인 뭔가 해방감 같은 게 좀 들어가지고 좀 부담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면은 좀 너무 빡세게 작업을 해서 그런 거. 그러니까 부담이 없었어요. 오히려 반대로 되게 앨범 작업할 때도 그냥 진짜 하고 싶은 대로 오히려 그냥 자유롭게 하자라는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되게 홀가분한 지금 상태예요. 근데 저 마인드셋을 가져가기 전까지의 과정이 너무 길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자라고의 이게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작업 기간을 이제 좀 빡세게 잡아가면서 그러고 나서 나온 앨범이 그 전 한 1, 2년이 지인으로서 지옥이었다. 이거 어떤 지옥이가 일단 히스테리 부리고 약간 네,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새벽에 제일 싫어. 자고 있는데 초장부터 이렇게 목소리 얘기하는 거야. 가보자. 저 전화가 와요. 새벽에 한 네. 2시 내지는 2시쯤에? 3시쯤에 전화 오면 기본적으로 2시간씩 통화를 해야 돼요. 근데 길게 그 멘탈의 그 테라피를 아니야 너는 그냥 이렇게 가야 돼. 너의 음악은 지금 너를 믿어야 돼. 이걸로 거의 한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주면 얘가 오케이 내가 용기를 얻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날 까먹어요. 술 먹었으니까.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테라피스트였는데. 그럼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동욱이가 페노가 많은 분들이 이제 약간 저랑 페노랑 되게 어색한 사이라고 막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지금 맞아요? 제일 맞아요 사실 제일 서로 연락을 많이 하고 이게 속 깊은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동욱이랑. 처음에부터 친해졌어요? 아니요 그땐 진짜 어색했었고 그래서 제가 어디 콘텐츠에서 말 한 번 잘못해가지고 크러쉬랑 제일 어색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장난으로 그냥. 네, 장난으로 그걸 했는데 이제 그게 한 8년이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동안 당연히 친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이제 어색하냐 이렇게 여쭤보시고 하니까 좀 민망하긴 해요.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친해지는 어떤 트리거? 되게 자연스럽고 자연스럽고. 그리고 이제 같이 뭐 공연도 하고 이러면 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가 한 뭐 1년 전쯤이었나 이제 저희가 같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이런 적은 되게 많은데 저희 둘이 저도 술을 잘 안 먹고 이러니까 이제 막 술자리 막 이런 데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작업실에서 그냥 음악 작업 비스무리한 거 뭐 근황 토크 하다가 술이나 한잔 할까 이래가지고 둘이서 처음으로 술을 같이 먹었었어요. 한 1년 전에. 맞아. 근데 그때 저도 얘를 이제 그냥 친구들 이렇게 있었을 때 이야기만 알고 있지 깊은 어떤 히스토리들은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서로 이제 나 어디서부터 왔고부터 해서 난 여기서부터 왔어. 나도 여기서부터 왔어. 너 몰랐지? 몰랐어. 막 이러면서 이러다가 엄청 진지하게 대화가 빌드업이 돼서 그때부터는 진짜로 정말 제일 많이 연락하고 그 대화들이 되게 뭐 여기서 얘기할 수 없는 대화들도 되게 많을 정도로 정말 그 각자의 삶을 인생을 꺼내가지고 그래서 딱 뭔가 그 주파수가 딱 맞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밤마다 제가 얘한테 전화해가지고 동욱아 나 진짜 어떤 음악 해야 되냐 이러면서 맨날 막 이제 얘가 이제 동욱이가 맨날 지코랑 크러쉬랑 왜 나한테만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솔직히 좀 열받는 게 뭐냐면 저는 사실 제코가 석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이해한 얘기를 얘네들한테 내가 받아야 되지 않나. 나 이런 게 고민이다 하면서 근데 저는 사실 고민이 그렇게 크게 없어서 그냥 얘네들이 이제 음악할 때 이런 게 어렵다 이러면은 그냥 해 이것들아 약간 이런 그냥 해 이것들 좀 순화해서 저도 화가 나요. 이것들은 아니었어. 저도 화가 나요. 형이 약간 얘기를 잘 들어주는 좀 그런 엄청 잘. 근데 그러실 것 같아. 근데 다 92년생. 네. 팬 시체들 다 92년생인 거. 플레이어들은 다 92년. 92년생. 그렇구나. 맞아. 여기 진짜 여기 팬분들이 이렇게 선물을 많이 주셨어요. 선물 몇 개야? 너무 많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민주, 예은, 은숙, 수빈님 감사해요. 저희 또 이게 자랑 좀 하자면 팬분들을 제가 쉬밤이라고 부르는 쉬밤이들 크러쉬 밤이어서 시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제 밤이 저희 찐밤이라고. 이거 목걸이도 하셨던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인생 처음. 와 귀엽다. 진짜 귀엽다. 귀엽죠. 처음으로. 다비드. 그래서 처음으로 해봤어요. 좋네요. 네. 귀엽다. 이거 아니었었구나. 찐밤이 캐릭터고 비싸더라고요. 그치. 되게 비싸더라고. 풀까지는 아니야. 더 달라요.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또 페노메코님이 애니메이션 덕후라고. 맞습니다. 제가 찐 완전 찐이에요. 정말 찐. 그 형도 진격의 거인 봤어요? 진짜
제가 작년에 그 허리 수술해가지고 2달 동안 누워 있었거든요. 저 애니를 솔직히 잘 몰라요. 지브리 말고는. 동욱이가 그때 이제 통화 많이 했어요. 그때도 진격의 거인을 꼭 보라는 거야. 아 그거 뭔데 그게? 그러고 이제 시작을 딱 했는데 와 거의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진짜. 계속 보느라고. 인생이에요. 그게 왜 인생이라고 하는 거야? 안 봤어? 저 지금 거기요. 그 고릴라 같은 변형 거인이 말 통하는 시즌 2 28화? 아직 거기. 아 근데 너무 이게 무슨 재미지? 이제 6화에 끝나가지고. 되게 교수님처럼 되게 가짜게 보는데 그냥 28화 아니 시즌 2를 본 거면 그냥 재밌게 보고 있는 건데 이게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갑자기 시야가 확 하고 넓어질 때가 있어. 시야라는 게 그러니까 이 세계관에 이 시야가 갑자기 확 열려. 지금도 슬슬 원래 그러니까 진짜 뭐야? 그러니까 너 밥 먹으면서 보고 막 이랬지. 네. 그러니까 네가 지금 감흥이 안 오는 거야. 지금 네가 놓쳤어 분명하게. 나는 심지어 교수님 수술하고 얼마 안 돼서 누워 있었거든. 분명히. 그 누워 있을 수밖에 없어. 아파서. 그냥 시즌 3쯤 되잖아. 그 TV 앞에 이러고 서 있어. 진짜로? 여기를 교정을 하고 봐야 돼. 뭐야 진짜로? 복대 딱 차고. 진짜 그 정도구나.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웬만한 건 다 막 이렇게 좀 그냥 회차가 기니까 좀 짧게 그냥 뭐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이건 정말 다 봐야 돼. 그러니까 저는 21세기 나온 애니메이션 중에 최고라고 꼭 진짜죠? 네. 그러면 형 생각에 애니메이션 잘 아시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나루토랑 루피랑 싸우면 누가 이겨? 저는 나루토파예요. 원래 제 인생 애니는 나루토예요. 저는 이제 10대 때부터 30대 때까지 거의 계속 나루토를 쫓아서 봤기 때문에 나루토가 제 인생 애니고 전 나루토가 이긴다고 봅니다. 크러쉬는 뭐 하는 거 좋아해요? 쉴 때? 저요? 저는 요즘에 그거 하고 있어요. 원래 취미이긴 한데 이제 원래 그냥 그 바이닐 듣는 거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를 아예 그냥 디제잉을 지금 바이닐로 바이닐 디제잉. 그분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뭐 코리아 타이거인가? 뭐 하여튼 요새 장기하 형이랑 친하게 다니시는 이름 생각이 안 나. LP로 그분도 하시던데. 바꿔가지고. 근데 그게 되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 그거는 비트 매칭하고 BPM으로 그냥 이렇게 진짜. 타이거 디스코 맞는 것 같아요. 타이거 디스코 맞는 것 같아요. 맞아. 형 음악 잘하는데? 그래도 조금 알지. 확실히 다르다. 저는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딱 이렇다 할 만한 취미가 없어서 근데 LP 좋아한다고 하니까 아까 어떤 한 분이 이번 앨범도 저기 LP로 만들 생각이 있냐고. 그러니까 사실 이번 앨범이 원래는 싱글 그냥 한 곡을 발매를 하는 거였다가 막 9곡, 10곡까지 됐었다가 6곡으로 이제 경량화를 한 거거든요. 찌르신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사실 이 LP는 제작 기간이 생각보다 좀 막 프레싱하는데 한 달 반 정도 최소 잡아야 돼서 근데 저는 이제 하고 싶죠 당연히. 네, 수건 사업으로 좀 해보려고. 형 요번에 효섭이 형은 탈색하면서 민소매를 입은 마초적인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니 근데 이런 이미지 변신은 어떻게 하냐? 뭐야? 아니 그 처음에 여기 그 뭐지 히플 라디오 이제 그 그거 포스터 있잖아요. 그래서 왜 저렇게 난 되게 심술 맞은 할머니처럼 나왔어. 그러니까 밖에 낙엽 안 쓸면 뭐라 하는 할머니가 내 집 아닌데. 아니 심지어 너 땅바닥 보고 있어. 되게 보고 웃었어요. 되게 잘 만드셨다. 근데 진짜 저도 아까 보면서 몸이 팔 같은 데가 운동을 요즘 확실히 하시는구나 보였거든. 그냥 저는 뭐 이게 막 사실 자랑하고 싶고 막 그래서 하는 게 절대 아니고. 진짜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고 그냥 운동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렇게 거울이 사방에 있잖아요. 이 피드백이 제일 빠르잖아. 운동하면.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재밌고 건강에도 좋고. 아니 나도 계속 PT를 시작을 했는데 했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 형 몇 번씩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 운동을? 근데 내가 봤을 때 나 맞출 수 있어. 왜냐면 내가 아까 얘기해보니까 좀 즐겨서 하시더라고.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 스스로 적어도 일주일에 3번은 하는 것 같아. 일주일에 6번은 6번. 그래 맞아. 그래서 최근에 어깨에 힘줄이 약간 어깨가 안 올라가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이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원 갔더니 어깨가 힘줄이 끊어지기 직전이었어. 똥 땡겨서 막 이렇게. 그냥 운동을 이제 너무 이제 과하게 하지 말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셔가지고. 요번 그런 앨범의 어떤 컨셉과
어떤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했어야 되는 어떤 이유. 아니 그냥 뭔가 그 되게 좀 단순하긴 한데 앨범을 뭔가 만들자라는 생각을 할 때부터 제가 좀 되게 제 음악들이 되게 뾰족하고 날카로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되게 본능적으로. 그래서 그 본능에 이끌려서 사실 운동을 좀 열심히 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자동적으로 재밌다. 좀 매칭이 됐던 것 무슨 말인지 같은 알 게 음악 안에서 어쨌든 좀 되게 좀 날카로운 네 그런 좀 되게 날카로운 부분들을 뭐 편곡적으로도 그렇고 뭐 가사적으로도 그렇고 보여주고 싶으니까 뭔가 그러면서 좀 이게 좀 맞물려서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 그리고 일단 제가 되게 스트레스에 좀 동욱이 잘 아는데 취약한 편이어가지고 스트레스를 최대한 안 받으려고 이 위닝 멘탈리티를 만들려고도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노력했어요? 어떤 마인드셋으로 그냥? 아니 그 술 먹고 전화해서 이게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것보다는 그것도 그건데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내가 내 자신한테 계속 뭔가 지겠다. 너무 이 패배주의에 빠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세팅을 완전히 바꿨죠.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 갔다가 바로 작업실 가고 너무 막 새벽 늦게까지 작업 안 하고 저녁 8시 9시에 딱 끝내고 근데 그걸 매일매일 규칙을 혼자만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저를 이제 집어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는 거야 나중에 막 작업하고 나서도 그리고 이제 작업이 좀 안 되면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고 내일 하면 되지 이러고 그 스트레스가 받는 딱 그 트리거 포인트까지 나를 안 몰아붙였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뭐 보통 우리가 거의 데드라인에 항상 쫓겨가지고 막 이때까지 언제 하지 막 다 이러잖아. 근데 매일매일 하니까 그렇게 데드라인에 안 부딪히게 되더라고. 생각보다. 실제로 멘탈이 되게 건강해졌다고 느꼈던 건 본인이 이제 작업실 가서 무언가를 이제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막 한 8시간만 10시간 잡아두면 이제 그러고 나서 만약에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안 나오면 정말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막 내가 막 이 정도밖에 못하나라는 이런 근데 이제 그렇구나. 지금처럼 조금 어떤 루틴을 정하면서 오늘은 뭐 잘했냐 잘 만들었냐라고 얘기해도 오늘은 잘 안 나왔는데 내일 다시 해보려고 약간 이런 식으로 흘러갔어요. 이게 막 너무 여러 가지 고민들과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이걸 본격적으로 와 이제 됐다 들어가자 인도존 하기 전에 도욱이한테도 엄청 많이 얘기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게 작업이 요즘에는 이렇게 막 다 같이 모여서 세션하고 이런 즐거운 바이브에서 하는 게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막 물어보고 어떤 날은 또 근데 이건 결국 혼자와의 싸움이야 막 이렇게 되게 이 혼란스러운 고민들과 하루하루를 너무 불안감 속에서 살다가 이제 딱 그 알을 어느 순간 딱 깨는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고 나서부터는 저 진짜 그냥 작업실 계속 혼자 했거든요. 근데 너무 자유로운 거야. 아이디어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뭔가 무가지경 상태 속에 나를 밀어넣는 순간을 약 어느 날 내가 오늘은 기분이 좋고 오늘은 뭔가 될 것 같아가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시도를 그냥 하는 거지. 대신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만.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가면은 이 안테나가 열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앨범이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앨범은. 그래서 동욱이한테 너무 고맙고. 와. 그래서 이런 고뇌를 담은 앨범을 나는 한 번 또 들어봐야지. 네, 좋습니다. 비디오 한번. 근데 나도 약간 음식점 가서도 뭔가 이렇게 소개를 듣고 먹으면 또 맛이 또 살짝 달라지잖아. 그치. 근데 이번에 타이틀곡을 약간 좀 어떤 건지 나는 한번 소개를 듣고 한번 들어도 좋을 것 같아. 좋아요. 이게 작업을 타이틀곡은 이제 데빈 모리슨이라는 친구랑 뭐 큐브라는 친구랑 가브리엘이라는 친구랑 곡 작업을 같이 하자라고 만났던 건 아니었고 그냥 되게 친구들이 한국에 오랜만에 와가지고 인사하려고 이제 어디 약간 성수동에 브런치 카페 같은 데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런치 카페? 그래서 저도 이제 밖에 그런 데 나가서 밥 많이 안 먹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먹자라고 가서 딱 먹었는데 그러고 나서 할 말이 이제 더 이상 없어진 거야. 근데 얘네들이 음악을 작업을 할 수 있는 대로 좀 가보자 해가지고 제가 그냥 작업실로 데리고 놀러 왔어요.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내가 근데 내 음악 중에 템포가 120이 넘는 게 많이 없어. 내가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어. 그리고 지금 뭐 앨범을 아직 구상하고 있진 않지만 내가 만약에 다시 새로운 앨범을 만든다면
나 되게 신나고 싶어. 되게 직관적으로 얘기를 약간 했거든. 재밌고 싶은. 음악 안에서 다시 신나고 싶고 재밌고 싶고 즐기고 싶고 그랬더니 거기서부터 그냥 어떻게 만들어진지도 모르겠어. 한 2시간? 3시간? 만에 그냥 스케치가 딱 나오고 뭐. 그래서 저의 그 디스코그래피 중에 어떻게 보면 그 하우스 기반의 음악은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처음으로 또 그런 시도를 해봤죠. 근데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 정말. 되게 재밌는 신나는 곡이고 말 그대로 되게 본능에 의지해서 같이 작업한 수민 누나도 수민 누나도 이 곡을 작업할 때 굉장히 자기 본능에 의지해서 이 탑라인을 만들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본능적인 음악인 것 같아요. 제 키워드는. 본능적인 좀 야하다. 좀 섹시하다. 섹시하다. 나 한번 그러니까 약간 듣고 얘기를 조금 네. 죄송해요. 예. 제 감상이 그렇다고. 네, 한번 들어볼게요. 아이. 졸라 느끼고 있어. 저 오늘 다 모르는 사람. 아이. 너무 좋다. 나 궁금했던 거 하나가 원래 수민 누나랑 하여튼 친하실 텐데 뭔가 저렇게 뭔가 약간 어떤 눈빛 교환 할때 뭔가 연인처럼. 어땠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진짜 어색해. 뒤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왜냐면 수민 누나랑 항상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작업할 때 막 이렇게 되게 둘 다 초췌한 상태로 보거나 뭐 음악 얘기 되게 진지하게 하거나 근데 되게 안지도 오래됐으니까. 근데 이 뮤직비디오는 이번에 이제 내 앨범을 전체적으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해준 분이 계신데 누리 감독님이라고 작업 많이 나랑 같이 했었고 감독님이랑도 계속 얘기하면서 수민 누나가 진짜 뮤비에서 개 섹시하게 나와야 된다. 이 뮤비는 무조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로맨스 같으면서 같지 않은 그런 좀 액팅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이제 눈 마주칠 때마다 사실 되게 지금 둘 다 약간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약간 이런 그런 좀 느낌이 있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촬영 되게 재밌었고 그 앞에 감사합니다는 그게 이제 그 감사합니다는 가브리엘이라는 이제 같이 작업을 한 친구가 그 친구도 프로듀싱으로 참여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한국말을 아무래도 좀 서투르니까 한국말이 그래서 제일 자주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랑 한국말이 서툴어서 미안합니다. 되게 친절한 친구예요. 험블하고. 근데 그 감사합니다를 같이 녹음하면서 막 하는데 그 마음씨가 너무 순수하게 들려가지고 제가 그걸 그냥 써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는 이게 이게 뭐지? 막 이랬었다가 그래서 이거 프로듀서들인가 보다 뭔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렇구나. 약간 저는 노래 들었을 때 뭔가 분더샵 느낌? 좀 고급스러운 느낌? 분더샵? 이번 들으면서 뭔가 또 새로워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이게 길이 뭔가 어쨌든 작업하면서 이 길로 갔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또 이 길이 또 있었구나 뭔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막 앨범도 6곡인데 거의 한 곡처럼 들리게 하고 싶어가지고 한 4곡 정도를 아예 그냥 다 이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즘 트렌디션 많이 하긴 하는데 절대 이제 릴테카의 영향을 받은 건 아니고 그 마빈 게이 왓츠 고잉 온 앨범 들어봐도 막 70, 80년대 소울 음악 들어봐도 한 앨범에 막 12곡이 있는데 그냥 다 이어지거든. 근데 그런 것들에서 좀 힌트를 얻어가지고 좀 나도 그 내 앨범에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걸 정말 마음껏 하는 앨범이니까 그렇게 좀 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진짜 앨범 리스트, 트랙 리스트 그대로 들어야 된다고. 맞아요. 그리고 다음 한번 페노 형 타이틀곡 Yes sir. 저는 르네상스 테이프라는 EP 앨범을 냈고요. 그리고 타이틀로는 에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YDG 형님이랑 같이 또 간사발이 말아서 맛있게 이렇게 딱 선사를 했다. 그리고 저도 효섭이가 되게 본능적인 음악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도 거의 비슷했어요. 약간 믹스테이프를 만드는 느낌으로 접근을 해보자. 그래서 일부러 르네상스 테이프라고 해서 테이프라는 명칭을 붙인 건데 조금 부담도 없이 그리고 뭔가 저도 항상 앨범 만들 때 되게 막 유기성을 막 따지면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막 만들다 보니까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제 흥미가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아서 완전 믹스테이프처럼 뭐 나왔다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가 뭐 나왔다 툭 튀어나왔다 하는 약간 조금 개별적으로 들으면 좋을 만하게 좀 구성을 했고 네. 나중에 이제 타이틀곡이 에게라는 트랙입니다. Let's go.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대놓고 나타나 이것들에게 쟤네 또 마피아인 척들이네 가라 뻗치는 건 못해 미안 또 맛있게 먹어버릴 걸 그래 마이크에 세게 트라보긴 좋아 아이콘이란 머리 위에 긴 거야 이런 쌤만이 안에 something more 이건 떡밥 너 완전히 낚인 거야 대놓고 나타나 이것들에게 쟤네 또 마피아인 척들이네 맛있게 먹어버릴 걸 그래 이건 먹방의 접시에 담아 곡이 YDG 형님하고 볼로에 이어서 네, 두 번째 맞아요. 협업곡인가요? 맞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야 근데 볼로 그 노래가 사실 그 리액션 엄청 많이 했잖아요. 이것도 엄청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느낌 분들이. 또 요거는 약간 또 라틴 쪽 분들이 좀 좋게 리액션을 해 주시더라고요. 장르적으로는 그쵸, 조금 그쵸. 더 라틴 쪽에 네, 가깝다 그쵸. 보니까 근데 진짜 그 YDG 형님이랑 동욱이랑 목소리 합이 진짜 맞아요. 진짜 진짜. 아까도 진짜 그런 말 많았어요. 합이 진짜 좋다고. 동욱이 진짜 같이 작업하시면서는 어떠셨어요? 동근 형님이요? 네. 동근 형님도 되게 본능적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약속을 딱히 이렇게 잡아서 하는 스타일보다는 오늘 뭐 시간 괜찮아요? 이러면은 오늘 시간 괜찮습니다. 이러면 오시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셔서 그리고 이제 막 처음에 되게 쑥스러움이 많으세요. 처음에 이제 그렇구나. 이렇게 준비를 해서 네. 이거 이렇게 이제 뱉어볼까 하는데 하면서 그 약간 부끄러운 타임 잠깐 있어요. 한 20분 정도 가진 다음에 그러고 나서부터는 쭉쭉 이제 저희들도 들으면서 너무 좋으니까 좋은데 하면 그때부터 이제 막 이것도 추가해볼까요? 저것도 추가해볼까요? 하시면서 뮤직비디오 현장에 오실 때도 처음에는 이제 좀 쑥스러워하시고 이 뮤직비디오의 뭐 약간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런 걸 여쭤보시면 그냥 멋있잖아요. 이렇게 나오시면 진짜 멋있어요. 그런가요? 하고 딱 한 다음에 화면 한번 보시고 사람들이 이제 와 한번 하면 이제 또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요? 이렇게 되시는. 약간 동욱이 음악들이 어느 순간부터 한이 엄청 많이 담겨 한과 얼이 엄청 많이 담겨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올게닉하면서 뭔가 음악 다 들으면 와 진짜 내 영혼이 되게 충만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나도 약간 그 아수라발바타 들었었을 때는 그런 뭔가 에너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저 따로 연락 맞아.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그 키키라는 곡인데 그거는 제가 딱 처음에 듣고 한 1분 동안 얘한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약간 야 이게 뭐야? 약간 진짜 그 정도로 그 동욱이 음악 안에 그 힘이 너무 세서 에너지가 종교가 있으세요? 종교의 힘 아니면 네. 천주교 그 힘으로 그 힘으로.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받기 진짜 쉽지 않은데. 네, 그러면은 그 크러쉬 형의 EP 뺑 토크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앨범 제목인 뺑의 뜻이 송곳니인데 어떤 의미로 이제 이 앨범의 이름을?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뭔가 날카롭고 뾰족함을 뭔가 상징할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막 계속 고민을 해보다가 뭐 여러 가지 리스트가 뭐 있었어요? 못. 아니 그냥 되게 단순하게 팽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리스트를 뭔가 처음에 이거저거 막 생각하거나 막 이렇게 했던 건 아니었고 동욱이랑도 막 얘기하다가 동욱이가 그 얘기할 때 추천해줬었던 거는 궁금하다. 이제 뭔가 저의 1집이랑 되게 지금 음악의 에너지들이 맞닿아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 동욱이가. 그래서 뭐 크러쉬 온 유 뭐 한 1.2 정도로 2.0 말고 한 2.0으로 가는 1.2 크러쉬 온 유 1.2 이렇게 하는 거 어떻냐. 그것도 괜찮겠네. 그런 얘기도 있었고 약간 링루빈 느낌이시네요. 약간 링루빈이에요. 네, 되게 수영 면도를 잘한 링루빈 느낌. 근데 그 크러쉬 온 유
저는 무조건 크러쉬 온 유 때의 효섭이가 무조건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단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돌아올 거라는 게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크러쉬 온 유라는 이 넘버링이라 그래야 되나? 네. 이게 그러니까 이거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효섭이의 커리어에. 저는 그때의 효섭이를 정말 그러니까 팬으로서 먼저 접했었을 때 그 충격이 아직도 너무 세서 근데 이번에 팬 작업했던 곡들 들으면서도 뭔가 이제서야 뭔가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막 잡으면서 가는 게 보이고 막 자신감도 보이고 근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크러쉬 온 유를 했었을 때 그래서 저는 이거 그 길로 가는 길로 가자 그래서 0.2로 가는 거 어때? 막 이러면서 그래서 너무 고마운데 링루빈의 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고 좋았는데 이거 어떻게 거절하지? 어떻게 거절하지? INFP 뭔지 알아. 그래서 이제 도우이한테 그 좋은데 얘가 너무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야 페루빈이라고 너 지금. 무조건 그거야. 이건 크러쉬 온 유야. 무조건 이거 프랜차이즈로 그러니까 시리즈로 가야 돼. 근데 내가 그래서 좋긴 좋은데 근데 내가 생각한 게 있어. 그래서 뭔데? 그래서 나는 팽이라는 걸 생각했었는데 얘가 한 3초 동안 대답이 없는 거야. 링루빈 선생님이. 근데 팽도 좋았어요. 팽도 좋았는데 이제 알아요. 항상 어차피 지멋대로 할 거란 걸 알지만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얘기해주지 않으면 또 그걸 또 캐치해요. 그냥 진짜 어렵다. 너가 느낌이 오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서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전부 쏟아내고 우리 링루빈 선생님도 실제로 많이 힘드실 거야. 맞아요. 다 하고 얘기하면 그때 이제 본인이 딱 느낌 왔다 하고 이제 정하고 저는 이제 그 중에 그냥 뭔가 얘가 고민할 거리에서 뭐 몇 개만 이렇게 소스를 던지는 정도. 그래서 하여간 그 팽이 이제 송곳니거든요. 송곳니. 근데 제가 한동안 이제 뭔가 음악적으로 다들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기간 연차가 쌓이면 되게 답답함도 많이 느끼고 막 뭔가 정체감도 느끼고 이유 모를 막 답답함과 불안감과 부담감과 여러 가지.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날카롭고 뾰족한 모습을 내 음악 안에서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뭔가 이 송곳니가 되게 저한테는 좀 크게 다가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송곳니가 팽이었고 그리고 저의 이제 앨범 그 커버를 보시면은 맞아 궁금했었어 앨범 커버 뭔지. 그게 크롬으로 돼 있는. 맞아요. 강아지가 이빨을 이 팽을 엄청 날카롭게 드러내고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두유냐고 저도 그건 줄 알았는데. 여쭤보셨는데 두유 아니고 두유와 어떤 닮은 이미지일 것 같은데 이 AI 그래픽 디자이너랑 스테판이라는 약간 러시아계 분인데 아무튼 저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분이랑 이제 작업을 여러 가지로 이제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저 이미지를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서 저걸 그냥 사버렸어요. 사버렸구나. 진짜. 저게 저한테 너무 강렬하게 왔어가지고 근데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 네. 진짜. 사실 두유도 저희 강아지 두유가 모르는 사람들이 막 만지려고 하거나 하면은 저렇게 송곳니를 드러내거든요. 또 그런 세계가 연결이 돼 있다는. 이 얘기 하지 말고. 좋았어. 그러면은 형은 이 앨범에 대해서 본능을 믿고 하고 싶은 대로 이제 만든 앨범이라고 했었는데 어떤 마음가짐이 있었어요? 그냥 내가 지금 진짜 그냥 나의 솔직한 나의 모습, 지금 나의 상태 그리고 지금 나의 에너지, 지금 내가 음악을 대하는 태도, 자세 그런 거에 일종의 선언 같은 것 같아요. 팽이라는 단어가 약간 조금 더 딥하게 가면 너무 딥해질까봐. 그러니까 괜찮아요. 이게 보통 우리가 흔히 상처가 남한테서 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왜 팽이라고 지었냐면 또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내 자신을 물어서 상처를 안 내면 다시 새로운 리브랜딩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나를 그냥 물었다라는 개념도 솔직히 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상처를 줘서 그 자국과 고통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탄생하고 항상 앨범이라는 게 저는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좀 더 확실하게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진짜 궁금했던 거는 진짜 형의 팬으로서 그러니까 요번에 어떤 영향을 받았을지가 너무 궁금한 거야. 어제 딱 들었었는데 나는 이제 일단은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어떤 그 크러쉬 형의 어떤 시즌별로 저는 있다고 되게 느꼈었어요. 그래서 뭐 커리어 초반에 뭔가
얼반 R&B 소울 아니면 그리고 퓨처 베이스, 재즈 그리고 막 소울 펑크 되게 직관적으로 형이 엄청 영향받은 게 아웃풋으로 되게 나온다고 팬으로서 엄청 느껴졌는데 이번 앨범 들었었을 때는 형이 어디에서 되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을까? 글쎄 어떤 음악을 딱 듣고 와 내가 이런 음악들을 다시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 그냥 진짜 뭔가 지금 되게 반짝반짝하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먼저 한 것 같아. 그리고 그 음악들에 맞는 테마들도 생각을 했을 때 앨범 제목들이 되게 다 직관적인 제목들이거든 사실. 251이라는 곡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너무 좋아. 그게 사실 251이 코드 진행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그 되게 재즈의 기본 코드가 되는 코드 진행인데 저의 노래 중에 이제 뭐 예를 들면 가끔이나 뭐 소파나 거의 모든 한 80%의 곡이 그 251 진행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곡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트랙을 뭔가 스케치를 하고 가이드를 했을 때 너였나? 지호였나? 그러니까 또 251이야? 이랬을 거야. 그랬을 때 그때 제가 251이 있었지 하고 251으로 그냥 갖다 조져버렸죠. 뭐 그런 이제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막 말리부라는 곡도 제가 이번 앨범에서 거의 저의 최애인데 말리부라는 곡도 제가 항상 작업할 때 작업화면 위에 이렇게 말리부 4K 드라이브 영상 같은 말리부 선셋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거기에 처음 갔을 때 이제 막 드라이브 하면서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아서 그걸 항상 틀어놓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서 작업을 하니까 말리부라는 곡을 만들고 싶은 거야. 되게 그 다 본능과 직결이 돼 있는 그런 주제들이 많았고 뭔가 어떤 딱 장르로 내가 이걸 보여줘야겠다라는 것들보다 되게 사소하고 소소한 것들에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힌트들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유기성을 갖추게 된 게 아닐까. 노래 들려줄 때도 그 화면 꺼져 있으면 또 다시 이걸 틀어서 이걸 보면서 들어야 돼. 근데 난 아니야 들어도 돼. 그냥 지금 틀어줘. 근데 막 세팅을 해야 돼요. 막 조명도 막 줄이고 위에 이거 선셋 이거 해가지고 해놔가지고. 그거 중요하잖아. 난 없었어도 좋았을 거야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저도 어렸을 때 형들한테 한창 이제 비트 이렇게 막 많이 보내야 되는 시점에는 형들이 이제 비트 들어보러 놀러 오면은 일단은 뭐 LA 4K 할리우드 이거 분위기를 잡고구나. 완전 캘리 바이브다. 이거 틀어놓고 하면은 그 좀 달라요. 그 감성이 달라가지고. 그리고 나 심지어 향초도 피우고 이게 또 약간 뭔가 호레비 냄새 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막 들려주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얘는 그냥 쌉티야. 그냥 빨리 틀어. 근데 나 설명을 들으니까 근데 한번 듣고 싶지 않아요? 한번 나 그러니까 1절만이라 해도 말리부 이번 같이 듣고 싶다.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갔다 오셨나요? 근데 진짜 두유 같긴 하다. 근데 밑에서 보니까 약간 고양이 같기도 하는 거 같아. 약간 표범류. 너무 좋아. 딱 드라이브 하면서 다들 캘리포니아 영상 하나씩 트세요. 그러니까 다들 핸드폰으로는 이걸 TV로 하면. 좋다. Let the ocean take me through my last view. 진짜 좋다. 그럼 한번 형 나빌렐라 스타일로 한번 감상평 어땠는지. 진짜 무해한, 정말 감사한 노래다. 정말 감사하다. 진짜 근데 진짜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음악의 이춤. 그래서 저는 뭐 너무 좋아요 지금. 에너지랑 바이브가 너무 좋고 보통 그 앨범 다 작업 끝나면 지치잖아. 몸도 마음도 지치잖아. 근데 안 지치더라고. 너무 그냥 물론 뭐 육체적으로 좀 피곤하고 힘들 수는 있겠으나 이제 나이가 이제 있으니까. 근데 멘탈이 지금 너무 건강해서 너무 좋아요.
이번 앨범 만들면서 그러니까 여러 번 사실 말씀하셨었는데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 네네. 수술 그게 이번 앨범에 좀 영향을 어떻게 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또 딥해질 수도 있는데 아니 형 딥한 얘기. 지금 근데 팬분들이 너무 맞아. 좋아하시는 것 같아. 네, 네. 좀 그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뭐 작년에 그 수술하고 좀 한동안 헤맸어요 혼자. 엄청 와 진짜 이거 나 이제 다 됐나 유통기한이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막 작업을 하는 게 너무 무섭고 겁이 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그 정도로 슬럼프가 좀 심했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게 이제 진짜로 허리 아프신 다리 절대 꼬면 안 돼요. 허리 아파. 진짜. 만약 꼬면 제가 말해줄게요. 네네. 이게 진짜 허리 아픈 거랑 진짜 그 에너지랑 진짜 연관이 엄청 커요. 내 그냥 인생, 삶의 그 질이랑 진짜 큰 연관이 있어가지고 모든 게 다 부정적인 거예요. 제 시각 자체가 막 남을 되게 미워하게 되고 남 욕하게 되고 내가 이런 생각까지 한다고 이럴 정도로 너무 이제 밑바닥에 있었어요. 멘탈이나 모든 것들이. 근데 이제 진짜 정말 단순하게 이러면 안 되겠다. 일단은 마음도 마음인데 몸부터 좀 건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재활 운동부터 시작을 한 거죠. 재활 운동 처음에 진짜 서 있는 것부터 연습했거든요. 진짜 그 정도 엄청 심했었구나. 진짜 심했어요. 제가 막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싶진 않은데 그냥 이게 나중에 디스크 꺼낸 사진이 있는데 이게 거의 8cm 정도를 디스크를 제거를 한 거야. 근데 이게 보통 수술을 할 때도 이거를 이제 꺼내잖아요. 이게 어쨌든 다 흘러내려져 있는데 얘네가 터져갖고 막 사방팔방에 덕지덕지 다 붙어 있었대. 진짜. 그거를 하나씩 다 긁어서 모아가지고 이제 꺼내니까 거의 한 7cm 정도가 된 거야. 와. 아무튼 되게 이게 뭐 디스크 수술 별거 아니야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살아있는 거에 너무 감사하게 된 전환점 중에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형 수술 시기가 언제였어요? 작년 6월 아팠던 건 언제? 한 10년 넘게. 아 진짜? 그래서 시술도 그게 이제 뭐 고주파 시술도 있고 풍선 확장술도 있고 처음에는 이제 신경 차단 주사라고 해가지고 스테로이드 맞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거의 10년 동안 한 100번은 넘게 한 거예요. 와 진짜. 그러니까 나중에는 2021년 2년부터는 아무리 시술을 해도 이게 효과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얼굴 보면 다 부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주사를 거의 진짜. 막 2주에 한 번씩 맞고 막 이런 스테로이드 부작용 때문에 얼굴이 계속 부어요. 그 진통제도 그렇고 그렇게 계속 버티다가 작년에 5월달에 이제 제가 봄 콘서트를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했었어요. 그걸 하고 나서 갑자기 집에 있는데 다리 마비가 와가지고 하반신이 그래서 급하게 가가지고 수술한 거. 아니 맞아. 그래서 내가 형이 옛날 우리 거 피처링 해줬을 때 그때 형 아파서 그 녹음 딜레이 그러니까 이거 형 지가 아파가지고 그 기억이 났는데 맞아 형이 맞아 예전부터 아팠었지 이 생각이 갑자기 났어. 그때 욕한 걸 좀 후회하고 있구나. 내가 언제 욕을 했어? 이상한 얘기하고 있어. 미안하다. 좀 서운해. 미안. 아니야. 오. 오케이. 콘서트 얘기하니까 형 이거 진짜 되게 아이코닉한 건데 형이 체조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하는 아티스트거든요. 근데 그게 아티스트들은 그것도 솔로 장르 아티스트가 체조를 채우는 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건데 약간 그거에 대한 그냥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어떤지든 아니면은 그 베뉴를 선택했었을 때도 약간 좀 빡센데 체조는 약간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치 그게 그러니까 체조 어떤 곳인지 근데 진짜 좀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많은 분들 그래도 모실 수 있으니까 총 몇 석? 이제 뭐 스탠딩이랑 플로어 좌석으로 다 합치면은 이제 꽉 채우면은 10,000명에서 12,000명 수용 인원이 되는데 거기에서 3위를 했죠 작년에. 제가 아는 거는 힙합 R&B 솔로 아티스트에서 체조에서 하신 분이 그치. 형 말고 잘 모르겠어요. 3위를. 근데 이게 뭔가 와 내가 뭐 체조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하다니 보다는 처음에는 부담이 되게 많이 채워질까? 그것도 그렇고 내가 거기서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담감이 되게 컸었고 그리고 심지어 그 수술을 하고 작년에 6월달에 그러고 연말에 한 거야.
그래서 그 무대도 그래서 너무너무 나한테는 간절하고 절실하고 진짜 내가 이 공연을 멋지게 여기에 정말 이 지금 시기에 이렇게 비싼 돈을 내고 오신 분들을 절대 실망시키면 안 되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작년에는 그것도 재활운동을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정말 큰 이유 중에 하나였지.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서 한다고 막 내가 뭐 이제 체조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절대 난 그런 생각 단 한 번도 한 적 없고 그냥 사실 그 콘서트가 되게 부담이 많이 되긴 해. 그렇지. 정말 국민 가수들만 하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하거든. 그래서 근데 또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딱 보면은 되게 뿌듯하고 그때 정말 열심히 했지 이렇게 또 추억팔이 하게 되더라고. 좋은 영향을 그래도 준 거는 지금의 좀 건강한 크러쉬가 되는. 그럼요. 거지. 저는 아마 그런 전환점이 없었으면 맞아. 계속 그 수렁에 빠져가지고 그치, 앨범도 맞아. 못 내고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형도 옛날에는 그런 약간 낮밤 바뀌어있는 약간 완전 그냥 난 무조건 해 뜨고 자고 늦지막히 일어나가지고 오늘 뭐 작업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정신 못 차리고 맨날 그랬는데 무조건 밤에 자야 돼. 그쵸. 나도 그니까 나 이제 3시에 일어나면은 기분이 안 좋아 그냥. 좀 그 최대한 1시까지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어나서 바로 진짜 늦게 일어나긴 한다. 왜? 3시면 근데 3시면은 그래도 괜찮아. 동욱이는 내가 진짜 얘기해도 돼? 아니 왜?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밤 12시야 밤 1시야 근데 뭐해? 운동하고 있대. 새벽 1시에? 새벽 1시에 새벽 1시에 헬스를 하고 있대. 그래서 처음에는 오늘만 그러겠지. 근데 전화할 때마다 새벽 1시에 2시인데 막 새벽 헬스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미친 잠을 언제 자는 거야 그럼 도대체 이랬는데 그걸 시차를 한번 좀 설명을 해줘. 맞아. 아니 저는 완전 진짜로 뒤죽박죽이어서 거의 진짜 해 뜨고 자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좀 더 있어볼까 이러면 이제 한 4시 5시에도 그냥 깨 있고 그러다 자다가 일어나면 뭐 한 10시 밤 10시쯤 되면 운동하러 갔다 와볼까? 와 진짜? 새벽 운동이 개꿀입니다. 사람도 없고. 사람도 없고 한 사람고. 아니 나는 요새 잠이 너무 안 와가지고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가지고 진짜 잠이 그래서 이틀 전에 36시간 깨 있었어. 나 그래서 형 그때 저녁하고 우리 작업실 놀러 왔었을 때 나 형한테 막 잠 너무 안 온다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막 그랬었는데 와 이게 잠이 그냥 안 와버리니까 그거 너무 힘들지. 너무 힘들더라고. 형은 이렇게 딱 잠 잘 잠 너무 잘 자고 좀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 같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근데 그런 게 진짜 부러워요. 근데 진짜로 나도 잠을 잘 못 자거든? 근데 아침에 운동을 개빡세게 하잖아? 그럼 밤에 진짜 졸리다니까 진짜. 아침에 운동을 개빡세게 웨이트 한 시간은 부족한가? 1시간은 부족한. 그러니까 웨이트를 1시간 하라는 게 아니라 구기 종목이든 네. 뭐 런닝도 되고. 런닝도 되고 어쨌든 해가 떠 있을 때 땀을 흘리면 자연스럽게 밤에 내일부터 해야겠다. 진짜로. 근데 또 그게 안 될 수도 있어. 형은 좀 어둡게 지내요? 어떻게 지내? 아니 내가 나 2017년도 내가 형네 집 놀러 갔던 적이 있었어. 형 연남동인가 살 때. 오 진짜? 그러다 형 그 계단. 내가 갔었지. 우리 아래층에서 커피 마시고. 안 좋아. 진짜로? 내가 잘못했나 보다. 진짜네? 진짜? 형 우리 안지 오래됐잖아. 안지 오래됐지. 아니 그래서 했는데 집안이 그냥 보라색에. 맞아. 맞아. 엄청 어둡게 그래서 와 그래서 아니 너무 어둡게 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 그게 궁금해가지고. 맞아. 항상 밤이었어. 그걸 죄송합니다. 오늘 휘민이가 많이 서운하네. 어떤 일이 그래 서운한데? 그러면 앨범 얘기를 좀 더 하면은 그러니까 이번에 피처링으로 수민님, 로꼬님 그리고 태버님이 참여했는데 뭐 좀 비하인드 같은 게 있었어요? 뭐 같이 어떻게 작업할 때 좀 어땠다 뭐 이런 거라든지? 사실 세 분 다 저는 이제 친분이 있는 분들이니까 세 분 다 그리고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작업 의뢰가 딱 들어가면 저처럼 막 이렇게 아니야 형 그 정도는 늦게 안 했었어요. 형 그렇게 늦게 안 했어. 아니야 빨리 해줬어. 일주일 밀렸잖아 일주일. 그래서 되게 일사천리로 그리고 세 곡 다 딱 그분들의 목소리가 딱 저는 작업할 때 들리는 정도로 정말 딱 적재적소에 번지스에 맞게 이 곡이 잘 찾아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태버가 제일 오래 걸리긴 했는데 근데 오래 걸릴만 했던 게 이게 나는 그 유일로 브랜딩이라고 생각합니다. BI야 BI. 브랜드 아이덴티티. 왜냐면 저번에 KC 늦어가지고 내가 하면서 이거 KC 브랜딩이야? 내가 했었었는데. 늦으면 브랜딩이야. 아니 근데 늦을만 했던 게 태버가 이 맘마미아라는 곡이 있는데 거기 이제 아우트로에 되게 무심한 듯한 그런 뉘앙스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내가 이제 편곡을 해서 보냈는데 그게 이제 템포가 바뀌어. 95에서 126까지 바뀌어. 근데 심지어 키가 전쪽 내 키가 돼. 그러니까 내 키가 이제 감이 안 오실 텐데 뭐 예를 들면은 뭐 도샵, 레샵, 미, 파샵, 솔. 지금 더 어려졌어. 네. 어려워요. 그러니까 8음계가 뛰는 거야. 8음계가. 8개가. 그래서 오래 걸릴만 했는데 그게 전조가 되고 막 템포가 많이 바뀌고 이런 거에 구애가 없이 너무 이 음악력이 좋으니까 음악력이 좋으니까 와 저는 감탄했어. 마마미아 했어. 그러면은 그 3번 트랙인가? 그 약간 그 클립스 막 빵빵빵빵 약간 그런 느낌. 그걸 로꼬 형이랑 한 거야. 그거 비트 스케치를 형이 시작했어요? 그걸 이제 스테이 튠들 용식이 형하고 용식이 형이랑 아니 나는 그래서 난 궁금했던 게 그 스네어가 약간 그 Y2K 느낌이 나는데 완전 Y2K지. 근데 그니까 이거 형이 안 고를 것 같은 건데 뭔가 이 스네어를 왜 골랐을까? 아니야 이게 재밌는 게 용식이 형이랑 내가 지금 작업실 용식이 형이랑 같이 쓰잖아. 방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데 용식이 형이 누구냐면 스테이 튠즈라고 또 저희 팬스 차일드의 멤버 마티 형이자 저와는 이제 작업을 굉장히 이제 많이 했던 뭐 오아시스나 허금이나 우아에나 이런 곡들 다 저의 크러쉬 초창기의 음악들을 아마 용식이 형이랑 같이 다 작업 많이 했는데 용식이 형이 이제 완전히 믹스 엔지니어로 좀 전향을 하면서 사실 형이랑 이제 같이 작업할 뭔가 모먼트들이 많이 없었는데 내가 이번 이 앨범을 준비하면서 형한테 나 형이랑 다시 작업하고 싶다. 형도 하고 싶지 않냐? 근데 형도 하고 싶대. 근데 이제 너무 지금 믹스 엔지니어 뭐 대한민국 거의 넘버 원이잖아. 우리도 용식이 형이 그룹 이름 것도 다 해줘가지고. 진짜. 근데 너무 스케줄이 바쁘니까 형이 일주일을 빼려면 진짜 어마무시한 이 시간 대비의 이 금액이 큰 거지. 근데 형이 어떻게 한 거의 2달 전부터 스케줄을 빼서 일주일을 비운 거야. 그때 이제 딱 프리퀀시를 작업을 한 건데 너가 얘기한 것처럼 이 비트를 내가 뭔가 선호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잖아. 근데 나는 애초에 그냥 형 우리 그냥 근본 우리가 R&B 음악을 좋아했던 근본으로 한번 돌아가자. 좋다. 그래서 그 당시 때 음악들을 엄청 많이 들었지. 2000년대 R&B 음악들을. 그리고 이게 뭔가 약간 미국에서는 좀 다시 온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 그 제이 던이라는 분도 있고 아무튼 이런 스톰프나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재밌게 한번 써보자 해서 용식이 형이 비트를 이제 스케치를 한 거지. 그리고 프리퀀시의 이제 테마나 코드 진행들이나 이런 거를 이제 내가 옛날에 우리 했던 방식대로 그렇게 다시 한번 리유나이티드를 한 거지. 그래서 사실 프리퀀시 처음 만들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동기한테 바로 전화했어. 야, 왜 이런데? 야 나왔어. 나왔어? 됐어 그러면. 그러러 갈게. 그때 또 말리부 딱 틀어놓고 또 그때였구나. 그래가지고 근데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까 패너님도 이게 제일 최애라고. 맞아요. 제 최애. 이게 그러니까 약간 하여튼 그 시절 음악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어떤 리듬 그리고 소스 하나 때문에 맞아. 그리고 약간 그 크러쉬 딱 1집 바이브가 있어. 맞아. 이 부분 최애. 너무 좋아. 좋아요. 근데 이게
되게 너무 좋았습니다. 좋다. 그럼 이거 마지막으로 이제 앨범 발매 소감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일단 뭐 저는 지금 너무 후련한 상태여서 예전에는 앨범을 내면 어쨌든 우리 다 공감할 텐데 앨범을 처음부터 0에서 이제 100까지 만들고 결과물을 이제 세상에 발매하고 발표했을 때 그런 공허한 마음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상하게 그냥 진짜 너무 후련해요. 마음이. 이렇게 사실 제 음악을 들려주면서 이 음악 어때? 좋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언제였는지 모르겠어. 그 정도로 자신감이 되게 있나 봐요. 그 지금 약간 그런 상태인 것 같고 그 아까 처음 얘기했던 해방감 같은 거 이 앨범을 그냥 1번부터 6번까지 그냥 멈춤 없이 들어보시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진짜 아실 거예요. 진짜 너무 좋아. 그런 해방감이 느껴지실 거고 너무 내 얘기만 한 것 같아요. 이제 할 거예요 가지고. 많이 했네요. 저는 뭐 그렇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페노 형의 르네상스 테이프 토크 가보려고 하는데 EP 르네상스 테이프이 이제 발매가 되었는데 7월에 발매가 됐죠? 맞습니다. 네, 어떤 앨범인지 소개를 해주신다면. 아까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믹스테이프처럼 조금 보여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되게 파편적으로 작업을 많이 했고 어떤 이제 좀 찰나했던 시기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이제 커리어 중에서 되게 제일 어떤 스코어적으로나 아니면 뭐 평단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거나 하는 시기나 이런 걸 그때 너의 그때 르네상스 시대 뭐 이런 식으로 누군가의 전성기를 표현한단 말이죠. 어떤 시대의 전성기를. 그러니까 화학연화 씨. 네, 그렇죠. 그래서 안 타요? 그런 거 하면 여기서 좀 동요한다고 안돼. 어쨌든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저한테 조금 동기를 계속해서 제 스스로한테 주고 싶었던 것도 있고 앞으로도 제가 이제 새로운 걸 낼 때마다 그 시기가 저한테는 좀 르네상스 시기로 다가왔으면 좋겠다. 제 마음속에 내 전성기는 계속해서 이제 날 때마다 내 전성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 조금 지은 것 같아요. 그 형 예전에 인터뷰에서 르네상스라는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던 것 같거든요. 오야 그런 걸. 저는 그게 많이 좋아하는 나는 꿈이 기자였었어가지고 인터뷰 본 게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진짜. 원래 어렸을 때 꿈이 기자여가지고 사람들이 아티스트 신인들이 인터뷰를 다 본단 말이야. 와, 진짜. 왜냐면 안 친하면은 뭐 얘기를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 무슨 생각을 할까. 근데 옛날 내가 그 기억이 나는데 요번에 르네상스 테이프라고 아까 형이 그게 형한테 비해서 르네상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가 너무 궁금한 거지. 야 대단하다. 아니 똑똑해. 이게 진짜 궁금하다. 아니 되게 좋은 거 아니야? 되게 좋은 굉장히 따뜻해. 저희가 어쨌든 그 르네상스라는 일단은 그 이 발음 자체도 좋아하고요. 어렸을 때부터 뭔지도 모르고 그냥 르네상스가 멋있는데 이거를 항상 입에 좀 붙이고 있었던 것 같고 그걸 이제 찾다 보니까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들도 보다가 타고 가다가 이제 뭐 업계든 어디서든 이제 누군가의 전성기나 이런 걸 표현할 때 이 사람의 르네상스 그때 뭐 영화계의 르네상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나도 이런 시기가 올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지내왔던 시기가 있었었는데 이제 저도 그거를 조금 어떻게 보면은 제 스스로 극복하고 저한테 조금 더 동기부여를 주려고 하는 게 큰 것 같아요. 전 좀 제 스스로 그래도 조금 해소를 잘 하는 편이거든요. 어떻게 해소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효섭이 같은 경우 그냥 어떻게 해소해라고 했는데 이렇게 너무 순수하게 어떻게 해소해가 너무 근데 맨날 그 새벽에 전화해서 이런 거 물어봤어. 어떻게 해소해? 너 어떻게 해소해? 이런 거. 근데 진짜 그러니까 뭐 효섭이나 이렇게 뭔가 고민이 많잖아요. 저도 당연히 자존감이 굉장히 뭐 무한하진 않으니까 저도 이렇게 마모가 생길 때가 있는데 쉬지 않고 계속 만들었거든요. 그냥 무조건 작업이 답이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앨범 내고 딱 거의 한 달 동안 진짜 음악에 손도 안 대는 시기가 딱 있었는데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이게 더 나를 되게 갉아먹는 듯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 애니메이션 뭐 보고 싶은 거, 막 먹고 싶은 거 막 먹고 막 이러도 뭔가 이게 뭔가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욕구가 뭔가 이렇게 막 상작하고 싶고 이게. 그래서 저는 그냥 무조건 안 나와도 하는 게 답이고 잘 나오면은 더 좋고 이런 스타일로 계속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계속 만들기만 하는 느낌? 원래 밖으로도 안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내가 내고 내가 지금 생각해가지고 나온 것들이 다 나의 어떤 전성기의 어떤 신호탄이었으면 좋겠다. 내 노래들 하나하나 중에. 그러다가도 중간중간에 좋은 어떤 반응들이 오고 이러면 아직 안 죽었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럼 약간 믹스테이프 개념이라고 치면은 예를 들어 다른 앨범들과 좀 그게 있었나? 일단 유기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록곡을 배치를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도 뭐 제가 막 음악에 막 그렇게 조예가 깊은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막 디테일하게 막 제가 병적으로 잡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저는 테이크도 되게 많이 가져가거든요. 내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못 느끼겠지만 내가 느꼈을 때 그 되게 미리세컨드 한 정도 이런 거 마음에 안 들면은 전 절대 못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 진짜 그냥 넘어가도 돼라고 해서 아 그래 이러고 넘어간 다음에 이게 잠이 안 와요. 저는 이러면은 나도 그래. 마스터링 7번 했어 이번. 아 진짜로?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잠이 안 오니까 또 일어나가지고 다시 녹음해야 되고 막 이런 맞아, 스타일이에요. 막 벌떡벌떡 일어나. 맞아.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거의 그런 걸 좀 많이 내려놓고 오케이 컷이 나오면 오케이 가자 넘어가자 하고 일부러 안 들었어요. 원래 저는 한번 딱 그 이제 녹음 한번 딱 하면은 이걸 거의 하루 왼종일 듣거든요. 단점 찾으려고. 단점을 찾아서 이거 보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고 만약에 내가 생각한 단점이 좀 억지다 이러면은 넘어가고 이런 스타일인데 이번에는 딱 만들고 안 들었어요. 그냥 믹스하기 전까지. 내가 가면 또 괜히 쓸데없이 트집을 잡아서 괜히 또 바꿀까봐 난 그냥 이 느낌이 좋아서 가는 건데 뭔지 알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막 몇 트랙 보면은 진짜 막 노이즈도 안 잡혀 있는데 그냥 가이드 녹음한 것들을 그냥 그 그대로 바이브를 그대로 써버리고 막 노이즈 안 잡히는 것 때문에 뭐 막 신경 쓸 거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있는 거 노이즈 그대로 그냥 냅두고 뭐 거의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재밌게 했어요. 그리고 좀 쉽게 작업했어요. 오히려 편안하게. 그러면 그 전에 그렇게 빡세게 했을 때랑 그냥 이번에 좀 그렇게 좀 러프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렇게 했을 때랑 뭐 어떤 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 이번 앨범을 그렇게 내면서 조금 마인드셋이 바뀐 게 이거 이렇게 해도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좀 편하네? 내가 어차피 이러고 나서 믹스 뭐 당연히 믹스할 때 또 엄청 막 쥐어짜내고 또 마스터도 막 이렇게 하는데도 하다가 완성된 걸 듣고 나면은 별 이 차이를 저도 이제 못 느끼겠더라고요. 내가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실력이 좀 네, 뭐 능률이 좀 올라가서 그거를 좀 이제 작업 시간을 오히려 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들은 다 되게 진짜로 느낌적으로 작업을 더 많이 하고 디테일한 거를 일단 신경을 안 쓰고 일단 최대한 제 본능적인 부분 뱅처럼. 그럼 서로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런 작업? 저희 둘이 같이 작업을 같이 했어요. 우리 그러니까 앨범을 지금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 거긴 한데 이게 프로젝트로 앨범을 둘이서 내려고 와 최초! 작업을 그래도 꽤 많이 이미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요. 뭐 많이 EP 단위? EP 단위가 되지 않아요? 잠깐만 EP가? EP로 해도 되고 필요해요. 와 저희도 앨범 작업을 하면서 서로가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은 서로의 작업 방식이 잘 맞아요. 맞아.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그냥 진짜 우리 처음 했을 때 바이브로 그냥 원 테이크로 서로 하다가 그냥 와서 막 좋은데? 이래서 지금 막 가이드 같은 거 들어보면은 얘가 부르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막 이러고 있어. 내가 이런 거 치는 거 다 들어가 침 소리 다 들어가 있고. 진짜로? 지금 얘는 또 허리 안 좋아가지고 서서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모션 데스크 테이블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서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좋은데 하면 내가 비켜봐봐. 내가 이렇게 해서 부르고 또 니가 들어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조금 모자라다 싶으면은 얘를 툭툭 쳐. 그러면 얘가 들어가. 와 너무 진짜 기대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아까 좀 기대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봤어요. 언제쯤만 언제쯤 근데 우리는 근데 배틈 좀 지켜야 되는 스타일 아니야? 그렇구나. 안 지킬 수는 없으니까. 언제 하지? 느낌만. 저희 그러면 너 지금 뭐 내야 되는 거? 내년 내년? 못 내면? 못 내면? 못 내면은 안 되지. 이게 저희가 이게 배튼말 다 지키는. 저희 내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못 내면 정규로 만들라고. 그 못 내면 정규. 못 내면 정규. 오케이. 그러면은 페노 형도 한번 앨범 최애곡 한번. 맞아. 제 최고. 저 끼끼 좋아해요. 키키. 근데 나 진짜 너무 죄송한데 화장실을 좀 빨리 갔다 끼끼 같이 들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뮤직비디오를 되게 좋아합니다. 호빈 감독님
perdóname con la te boto una text on ya. Revving it up with the promo tank, so I'll let it go, I'm gonna stay. 멋있다. You ain't nobody but I need what I need. You ain't go to the bar, ain't gotta be kidding my God. I know that you know they gon' know what I mean. Okay, I get come here, I get come see, I get 너를 지지하지 여기 오라지 이기만 리드하지 끼끼. 형 근데 형은 그 뭐야 아프로비츠나 라틴팝에 이제 빠지게 된 계기가 뭐예요? 보니까 제가 이런 몬바톤 계열이나 이제 이런 레게톤 계열의 리듬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뭐 그 감성을 제가 잘 캐치가 됐나 봐요. 아예 그냥 아프로비츠라는 장르도 모르고 있었을 때 이미 내 플레이리스트에는 아프로비츠 장르들이 막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 재밌고 흥미로우니까 얘네도 이런 씬이 있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막 더 들어가 보고 하니까 언어가 너무 어려운 거야. 언어를 막 해석을 해도 없고 막 아니면 자기네들이 의역해놓고 막 이런 거 정도로 막 진짜 거기는 언어가 막 250개야. 부족마다 언어가 다 달라. 근데 이제 대표격으로 쓰는 언어가 막 3개 있고 막 이래. 그걸 이제 저도 좋아하는 걸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어째저째 막 이렇게 좀 써보고 이런 다음에 이걸 내가 써놓고 이게 맞는지 모르니까 한국에 사시는 한국말 할 줄 아시는 나이지리아 분 찾아서 DM 해가지고 막 물어보고 그리고 나 이거 써도 됩니까? 너무 잘했다. 너무 잘 썼다. 그럼 써도 되는구나. 쓰고 막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더 알아가 본 거죠. 근데 이제 다행히 좀 좋은 반응이 있었고 제가 아프로비츠 했었을 때는 처음 이제 손 대가지고 했을 땐 아예 그냥 불모졌어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이게 뭐야가 되는 거야 다. 그래서 약간 실패 이런 생각이었던 거야. 아직 안 됐구나 막 이랬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이제 국내 분들도 이제 막 점점 시도하고 듣고 하시니까 따라가서 제가 이제 뭔가 약간 초대하긴 했고. 나는 진짜 저한테 가장 아티스트로서 제일 중요한 건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형이 너무 이제 그 브랜딩이 너무 세지고 너무 좋아서 저는 진짜 올가닉 앨범을 너무 다 좋아하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번 앨범 나왔을 때 느꼈던 점은 맞다 형 이런 것도 잘하지 나한테 너무 아예 맞다 맞아 형 다 잘하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앨범을 되게 많이 들었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너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아프로비츠 장르에서 조금 이제 이게 좋은 어떤 결과를 냈다 보니까 이게 피처링 제이가 다 아프로비츠로 오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우리도 그 재미나이 그래. 그러니까 이 음악 하면은 무조건 형한테 해야 뭔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원래 이 장르를 하지 않고 이제 시도할 때 약간 저를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쿠션. 맞아. 이게 약간 내가 같이 끼면 그래도 좀 이렇게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로 다 아프로비츠였어요. 맞아. 그러다가 민식이랑 K플립에서 이제 왔는데 레이지를 갖고 맞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했는데 형이 와 진짜 막 재미가 너무 느껴져. 이건 재밌었다. 왜냐면 화로였어. 왜냐면 계속 아프로비츠가 어쨌든 조금 이렇게 약간 느슨한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러니까 신나! 자 막 하고 그때 너무 그러니까 유일하게 아프로비츠가 아닌 장르로 맞아. 피처링을 부탁한 것도 민식이랑 휘민이네요. 신나가지고 그거 막 바로 했어요. 맞아. 저는 사실 페노메코님을 그러니까 볼로라노를 그때 제가 한참 많이 듣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저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해외에서 차트 1등을 1위를 했었다고 역주행을 했는데 당시에는 어떠셨는지. 근데 이게 저도 사실은 이게 뭐 피부에 와닿은 건 되게 시간이 좀 지나서였고 막 무슨 뭐 어디 차트에서 1등 했다더라 어디 차트에서 1등 했더라 뭐 바이럴 차트에서 1등 했다 어디다 하는데 이게 점점 국가 수가 많아지고 GDP가 좀 높은 국가들에서 이게 순위가 올라가 있으니까 이거 너무 이제 슬슬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막 유럽권에서 특히 되게 이게 좋았는데 이게 한 번 갑자기 확 뛰는 그러니까 이제 동근 형님의 출연 때문에 동근 형님의 오징어 게임 출연 때문에도 바이럴이 되고 유럽 쪽의 클럽 씬에 한 바퀴가 돌았나 봐요. 이 노래가 아프로비츠를 많이 소비를 하니까 유럽계는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 신기하다는데 다 막 그게 막 지역도 알 수 있더라고요. 어디가 지금 막 이렇게 그러니까 샤잠도 샤잠 차트도 맞아.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좋아서 그냥 이렇게 해서 들은 건데 보니까 다 강가 옆인 거예요. 우와. 다 강가 옆인데 그 왜 강가 옆이지? 막 이러니까 얘네들 클럽이 다 강가 근처에. 그래가지고 막 강가에서 샤잠을 많이 들고 막 약간 막 이런 게 있어서 너무 신기하다. 재밌더라고요. 그럼 샤잠 차트는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하면 1등인 거예요. 그치. 샤잠 그러니까, 이것도 샤잠, 차트가 있더라고요. 와, 저도 재밌다. 몰랐어요. 오, 나도 샤잠 처음 이거 할 때. 들었어. 네. 진짜 그게 딱 그렇게 됐을 그 시기가 있었는데 막 내가 다 기분이 좋은 거야 진짜 진심으로. 막 그런 리액션 영상들 막 리액션 영상. 맨날 찾아보고 있고 제가 너무 막 한 번 갔는데 진짜 그거 틀어놓고 있었던 그거 너무 재밌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 그러면 그때 그러니까 YDG 형님이랑 같이 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뭐였어요 그때? 아무래도 그때 당시 일단 이 장르를 파는 사람을 일단 제 주변에 찾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막 이 사람한테 이런 장르고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라고 어떤 걸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신뢰될 수 있는 일이고 막 이런 생각을 고민을 하다가 그냥 원래 자기 보법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진짜 뭐 어떤 장르를 넣어도 푸샤티는 푸샤티잖아. 그럼 우리나라에서의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면은 동근 형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동근 형한테 이제 컨택을 했는데 처음에 동근 형도 되게 거부 반응이었어. 왜냐면 난 이런 장르를 모른다.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냐 했는데 그걸 원해한다. 그러니까 그냥 형님이 들으시고 형님이 해석하신 대로 뱉으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형님이 그럼 일단 내 식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러고 오셔가지고는 진짜 그냥 뱉으셨는데 그냥 찰떡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미 느껴졌어요. 야, 이 사람은 어차피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게 이거의 찰떡일 것이다라는 거를 이미 알고 저는 제안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이제 동근 형님도 이 볼로가 점점 이렇게 잘 되어가는 걸 보면서 동근 형님도 뭐 좀 되게 심적으로 좀 이렇게 뭔가 힘들고 좀 스트레스 받는 시기가 있으셨는데 그 볼로가 이제 올라가면서 이 댓글을 진짜 다 보셨대요. 댓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서 자기가 막 우리 뭔가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나의 음악, 나의 이걸 좋아해 주다니 하면서 너무 고맙다고 연락도 계속 오고 그래가지고 형 그럼 하나 더 말까요? 이랬는데 너무 좋다. 이제 내가 완벽하게 뭔가 신뢰를 바탕으로 하게 된. 재밌다. 재밌었어요. 처음 뵀을 때도 딱 왔는데 피자를 들고 오셨어요. 피자 이 박스를 피자 이렇게 박스 들고 와서 반가워요. 그래서 악수 딱 하고 이거 드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드세요. 딱 근데 먹던 거야. 진짜 뒷방 이렇게 몇 개 있고 한 2조각 남아 있었나? 심지어 몇 입 드신 것도 있고 막. 감사합니다. 휘미 넣어보니까 브랜딩이야 이거야. 아니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스타일이에요. 이거 진짜 나 이거예요. 그럼 이제 앨범 발매하고 한 달 정도 조금 지났는데 이제 소감이 어떠신지? 저는 뭐 사실 앨범을 낼 때마다 조금 저는 약간 초연했거든요. 항상. 내가 또 이제 열심히 만든 게 나왔으니까 후련한 느낌밖에 없고 사실 뭐 다른 거 이제 제가 요즘에 너는 너의 음악을 어떻게 생각해? 뭐 요즘 이런 씬에 이러면은 전 그냥 비주류라고 얘기하고 다니거든. 나는 그냥 비주류 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근데 난 비주류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이제 뭔가 다 계속 다른 장르를 계속 가지고 오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요즘에는 그나마 조금 설득을 시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그런 게 진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나에 대한 의구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앨범 낼 때도 이거 타이틀로 해도 되나? 이 장르를 밀어도 되나? 막 이런 게 원래 있었어요. 한 볼로 때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올가닉 2라는 앨범 그것도 아프로비치 앨범인데 그때부터 이제 조금 아프로비치 앨범을 기다리고 있고 제가 한번 보여주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이번 앨범을 만들면서 이제 만들고 내면서 더 이상 어떤 저에 대한 스스로를 향한 의구심은 거의 다 해소됐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후련하고. 이제 다음 챕터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아니 원래는 사실 저희가 11시에 끝내야 되는데 오늘 좀 얘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행이다. 괜찮죠? 저는 진짜 완전 상업. 나도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 이런 말 하고 다니는 데가 없어요. 요즘 막 인터뷰 같은 거 해도 다 잘려요. 왜? 이거 진지한 얘기 하고 있으면 진지하면은? 이게 인터뷰가 그래도 막 10분 내지 막 이렇게 잘려야 되니까 그리고 약간 릴스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얘기 막 근데 진짜 재밌어. 지라이야 좋아한다 이런 거. 맞아 나도 막 여기 막 테크토니만
안 뜨는 거야. 나는 짜증나지. 나는 막 음악 얘기 엄청 춤선 비교 이런 거. 근데 잘 추더라고. 아니 잘 치. 형 아니 잘 근데 치. 진짜 아까도 너 여기서 쳤잖아. 우리 여기서 보면서 약간 선이 GD였어. 그러니까 되게 아직 춤을 배우지 않은 GD. 그러니까 뭔가 이게 되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각이 약간 그냥 있어. 딱 너의 선이 각이 있어. 우리가 뒤에서 계속 그 얘기. 너의 선이 있더라고. 자기의 선이 있었어. 아, 좋네. 춤 연습 안 하지. 아니 춤을 배운 거야. 저 아니야? 아 나는 근데 난 초등학교 때 난 H.O.T랑 동방신기를 너무 좋아했었어가지고 막 맨날 따라 췄었지.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보고 너가 너 느낌대로 쳤는데 그게 멋있어 보이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휘민이 같은 경우는 춤을 배우면 안 돼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상해져. 너는 그대로 가야 돼. 좋네 좋네. 그치? 칭찬인가? 아 빨리 부끄럽다. 자 올해 히플페에서 이제 지코의 무대에서 지코 크러쉬 딘의 깜짝 재결합 무대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계획이 된 건지 누가 주도를 한 건지 궁금하다. 솔직히 제가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노력을 좀 많이 했어요. 오 진짜로. 동욱이는 증인이요 증인. 아 근데 이건 진짜 히플페 때뿐만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해동을 가진다든가 아니면은 약간 우리의 단톡방의 활성화를 띠게 만드는 거는 모든 주제를 던지는 건 효섭이에요. 와 그런 사람 진짜 필요한데. 행동대장 느낌? 제가 진짜 정말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진짜 부단히 노력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팬시 차일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는 항상 효섭이가 있어요. 나도 맥주 마셔도 돼? 마셔도 되죠? 들고 와. 여러분 저희 오늘 좀 길게 할게요. 마셔요 같이. 한잔 할까? 형들하고? 그래. 오늘 재밌다. 오늘 조금 더 할게요. 그 제작진분들은 먼저 퇴근하세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끄고 갈게요. 하나 둘 이렇게. 맞다. 오늘 깜짝 게스트 있다. 여러분들 사실 이거 얘기 안 했는데 얘기 안 했는데. 아 감사합니다 진짜. 아 깜짝 게스트 얘기 안 했는데. 진짜로 있어. 오 혜네씨? 아니 이거를 여기 이제 제작진 분께서 저 헤네시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헤네시 준비. 아 진짜로? 대박.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런 사소한 거 너무 우리 치킨도 먹어. 이런 사소한 디테일. 나는 화장실. 아 맞다 오늘 깜짝 게스트가 있었습니다. 맞아. 얘기해도 될까요? 노래 하나 틀어놓고. 오케이. 노래 하나 틀어놓고. 깜짝 게스트. 김창훈 지금 나와. 예요. 깜짝 게스트 입장하겠습니다. 깜짝 게스트 두유. 깜짝 게스트. 주유 씨, 그 오랜만에 그 소감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근황 토크 한번 좀 네. 부탁드리고 이번에 그 앨범 커버에 많은 분들이 두유 아니냐 이런 네. 얘기들 많이 나오시는데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잘 알고 있답니다. 귀가 한쪽만 모니터 잘 하고 있고. 네, 오늘 많은 분들이 또 팬시 차일드 중 어떤 멤버가 게스트로 오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객원 멤버죠. 네, 우리 두유 씨가 나와가지고 지금 약간 찬물을 끼얹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유도 팬차라고 지금. 네, 오 닥치라는데요 저한테. 팬차죠. 네, 두유 팬차입니다. 네. 근데 진짜 실물로 보면 진짜 귀여워요. 근데 만질 수가 없어. 그게 너무 아쉬워요. 네. 애가 쑥스러움이 많아서. 그러니까 문다고. 뺑으로 뺑으로 물어버리는데 이게 진짜 뺑으로 물어버립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두유 좀 가까이서 보여달래요. 가까이서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너 진짜 귀엽다. 제가 그래도 저 두유의 그것은 보호해주고 네. 자 진짜 예쁘다. 자 여러분 오늘의 게스트였습니다. 네. 다 술 마시니까 그러면 두유는 다시
제자리로 갈게요. 네, 제자리로 가고. 안녕. 아직 미성년자는 이걸 볼 수가 없어요. 네, 두유가 아직 19살이 안 돼서 미성년자여가지고. 두유가 19살이 되면은 그러면 진짜 귀엽다. 아 진짜 저 뒤 똥구멍도 너무 귀여워. 진짜. 그래서 아까 어디까지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히플프의 이번에 지코의 무대에서 지코 크러쉬 딘님의 깜짝 무대가 어떻게 기획된 거냐 했는데 대부분의 일어난 일들은 이제 크러쉬님이 다 이제 얘기를 좀 한다. 단톡방에서든 뭐든. 사실인가요? 사실은 그 이제 되게 좀 참여율이 좀 되게 저조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러니까 동욱이랑 먼저 얘기를 많이 했죠. 이게 정말 솔직하게 이거 이러다가 이게 의미가 있는 지금 집단인가? 이게 관계냐. 너무 나는 좀 그렇다 솔직히 정말 솔직하게 그래서 애들한테 다 얘기를 하려고 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먼저 물어봤어요 동욱이한테. 그래서 너가 일단 공을 쏘아 올려라. 그럼 내가 거기에다가 불을 내가 지필게. 그래서 내가 호응을 할 테니까 이렇게 한번 가보자. 먼저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그러고 나서 한번 우리가 좀 제대로 된 회동을 해보자. 라고 해서 맞아. 이제 효섭이가 야 우리 이대로 괜찮아? 이제 이렇게 가면 우리 한번 모여서 이거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이제 맞아 바로 딱 카톡 보내자마자 바로 1분도 안 돼가지고 이응 나도 같은 생각하고 근데 형이 단톡방에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예. 약간 좀 시리어스하게 좀 갔어. 아 진짜로? 그럼 이제 조금- 이응 나도 그렇게 생각함 약간 이러면서 우리 이대로 가면 안 돼. 얘가 이제 언제 볼 거야? 뭐 그냥 이번 주 뭐 되는 시간 다들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이제 시간 잡고 해서 만나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한 요 근래 한 이제 1-2년 사이에 만났던 회동들. 우리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한번 뭐 그냥 만나는 거 말고 진짜 제대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그냥 허심탄회하게 좀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 네. 해가지고 만났죠. 다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분명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마인드셋을 되게 이제 좀 진지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예민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진짜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는 어떤 이런 주제를 마음속에 품고 가니까 이제 이거를 얘기를 꺼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디니가 와인을 가지고 옵니다. 굉장히 값비싼 와인도 얘가 또 완전 거의 와인 그거야. 소믈리에야. 그래서 얘가 공공실 가방에다가 서류 가방에다가 들고 와요. 그 잔도 심지어 잔까지 다 세트로. 잔까지. 그래서 우리가 일단 앉아. 그래서 음식을 시켜. 일단 와인에 어울리는 음식을 일단 시키고. 근데 그 전에 일단 이거 전에 그러니까 지코랑도 먼저 이제 나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고 우리 이제 이게 만약에 정말 이거 아닌 것 같으면 정말 솔직하게 이제 그만하자. 그게 나을 수도 있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제가 좀 세게 얘기했어요. 이거 계속 할 거면 확실하게 한번 얘기를 하자 만나서. 아무튼 그런 스탠스로 이제 만난 거지 다 같이. 정말 오랜만에. 다 같이는 오랜만이었구나. 오랜만이었지. 그치. 다 같이 완전체 느낌으로. 그래서 딱 앉아. 지훈의 집이었어. 근데 우리가 이제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디니가 와인을 가지고 와. 그 디니가 왔는데 손에 뭔가 이 가방 두 개를. 진짜 뭐 서류 가방처럼. 형 항상 와인 얘기하잖아. 우린 그땐 몰랐어. 나는 몰랐어. 그냥 와인을 좋아한다 정도만 알지. 근데 진짜 막 잔도 막 되게 좋은. 여기에 먹으면 맛있는 잔이고. 뭐 맛있는 잔이래. 막 와인도 막 빈티지야. 이거는 뭐 어디 거고 이거 뭐 어디 건데 궁금하잖아. 그래갖고 이제 그래 일단 따보겠니? 이러고 따서 이제 한잔 하면서 그래 그럼 술 기운에 마시면서 허심탄회하게 풀어보자 하는데 이 와인이 존나 맛있는 거야. 진짜. 이제 그 형 와인 그 리스트 너무 좋으니까. 와인이 진짜 딱 먹자마자 그냥 야 이거는 까막눈인 내가 먹어도 이거 맛있는 와인이다. 뭐 진짜 궁금하다. 무슨 와인? 근데 다 화이트 종류예요. 화이트로. 종류인데, 네, 화이트 와인 종류인데 와, 그래서 한 명씩 다 그거 사진 찍고. 이게 뭐야 이러면서 사진 찍고 이러고 이제 계속 마시니까 이게 점점 이제 진지한 얘기 뭐 이렇게 과감한 대화보다는 웃긴 얘기만 하는 거야. 즐거운 거야. 너무 맛있으니까. 그리고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가워. 근데 얘가 한 3-4병을 들고 왔어. 맞아. 그러면은 우리가 3-4병을 먹고 야 진짜
개 맛있다 이러면은 아 그래 나 차에 더 있어 막 이러면서 막 내려가가지고 이걸 막 또 가져와 새로 그래가지고 막 까보면 막 7, 8병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와. 그러고 나서 이제 야씨와 우리 이제 존나 해야 돼 막 이러면서 이제 우리 앨범 내야 돼. 앨범 내야 돼 노래가 제일 안 되면서 제가 제일 안 되면서 우리 앨범 내야 돼 우리 계속 이런 식으로 가야 돼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은 난 이제 곧 나오는 앨범이고 얘도 곧 나오고 막 이런데 지만 안 나오면서 아 우리 계속 이렇게 해야 돼. 야 진짜 존나 그냥 그대로 가 말하면서 그러고 끝났어요. 그 마지막에는 단체 사진 찍으면서 이렇게 화목하게 끝난 그런. 그치 다 같이 단체 사진 찍고 재밌게 하고 아 그래 또 보자 다음에 그때 그래서 뭔가 좋다. 다음 회동이 기대가 되는 거야. 어떤 걸 또 들고 올까? 그래서 와인 들고 오냐고 아 다음에 들고 오지 이러면은 그때부터 잠이 안 와. 너무 맛있어서 그치.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아서 와. 근데 그러다가도 작업을 한번 했었어요. 진짜로? 실제로 작업도 한번 했었어요. 단체로 술 딱 들어간 김에 야 우리 지금 지금 각자 갖고 있는 비트 다 일단은 꺼내봐.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다 꺼냈어. 나도 막 내고 맞아. 얘도 막 다섯 거였는데 그러다가 효섭이 거 비트가 선택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우지온의 지콘의 이제 작업실에서 이걸 마이크를 딱 켜놓고 야 필살로 조지자 이러면서 막 조졌어. 내가 진짜 웃긴 게 나 진짜 졸라 열심히 받았어. 얘가 나 녹음 진짜 어떻게든 이거를 어떻게든 만들라고 그 뭔지 알잖아. 알지. 이게 진짜 골든 타임이라는 내가 그때 받아야 돼. 본능적으로 느낀 거야. 그래가지고 뭔지 알지? 어떻게든 다 받으려고. 얘 너무 웃긴 거야. 얘 졸라 웃기지. 우지호가 야야야 그거 말고 임마 이거 하면서 막 이거 하면 얘가 이걸 막 아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얘가 다 이렇게 즐거운 취한 바이브였거든요. 그때도 약간 술을 다 마시고 해가지고 맞아. 근데 얘가 내가 너무 이게 간절하고 결실한 거 아니까 얘가 옆에서 막 애들이랑 놀다 둘이서 눈빛으로 괜찮아? 막 비면은 야 효섭아 니 해야 돼 가가지고 또 졸라 녹음하고 아 진짜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는 너무 마음에 들었지만 이제 다른 애들 다 술 기운에 쩔어들어 있으니까 그 특히 권혁이 개취했어 아 진짜 너무 취했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면서 제일 빨리 취해서 그러니까 얘는 안 나와. 그러니까 술 먹으면은 뭐 술 먹어가지고 뭐 그 술김에 막 부르는 이런 다 거짓말. 그냥 생 맨정신이에요. 맨정신이야. 맞아. 근데 형이 형 생각보다 잘 취하는 것 같아요. 잘 취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노래가 그거잖아요. 251 비트였어요. 진짜로? 그 단체곡으로 하려고 우리가 그때 술김에 골랐던 비트가 251이었어요. 맞아. 그럼 이게 한 1년 전인가? 한 어느 정도죠? 1년도 안 됐어요. 아 진짜 한 5 진짜 얼마 안 됐네? 5, 6개월 전? 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약간 그 단체곡은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가고 이제 251 근데 전 너무 웃겼던 게 이거를 얘 작업실에서 이제 251을 들었잖아요. 이 비트 어디서 들어본 거야? 그래서 그때 딱 듣고 뭔가 지호가 또 251이야 맞아. 그래서 이거 야 이러면서 야 이거 우리 그때 그거 있잖아 이러는데 야 어차피 그거 못 만들어 이러고 그냥 근데 인정하게 됐어. 그래가지고 그러면 펜차 결성 그 초기 단계가 궁금해요. 결성 초기 단계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약간 정식으로 데뷔하기 거의 직전 16년 15년 그때쯤인데 그때 이제 한창 지호가 그 마레 소노를 작업을 벨벳 시절? 벨벳 시절. 그때 마레 소노를 하고 이제 제가 이제 거기에 피처링으로 들어갔을 때인데 그걸 하면서 이제 얘가 이제 프로모처럼 자기 아직 이제 그 노래가 나오기 전에 먼저 그때 원래는 그 언프리티 랩스타 노래 불렀었으니까 그 노래를 사람들도 알고 있고 뭐 이러니까 너가 한번 같이 서줬으면 좋겠다 너가 피처링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좋다 하고 그 부산이었나? 거기서 이제 KTX 타고 이제 같이 가는데 얘가 갑자기 그냥 나는 진짜 진심으로 좀 어떠한 걸 하나 좀 만들어 보고 싶다 막 크루나 이런 걸 만들어 보고 싶다 막 이래서 좋아 언제든지 하고 싶으면 해 이러면서 좋아 그러니까 이거 거기에 너도 같이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지금 알아본 친구가 있는데 뭐 노래하는 애인데 뭐 걔도 뭐 진짜 잘하는 애가 있고 막 이렇게 해서 해보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벨벳이라는 그 스튜디오 안에서 마레 소노 막
틀고 디니도 오고 그때도 디니도 아직 데뷔 전이었을 때 디니도 오고 막 이러면서 야 우리 이래가지고 좀 이런 움직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때? 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효섭이도 이제 그 같이 다 있었으니까 야 나도 할래 이러면서 되게 단순하게 그럼 하자 이러고 약간 시작이 된. 근데 언급은 KTX에서 처음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랑 밀릭이 혁이랑 그러니까 그 또 에스키모. 클럽 에스키모라는 또 크루가 있는데 그거를 이미 이제 결성을 한 상태였고 지호가 얘기를 한 거죠. 야,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해가지고 나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해볼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하자 해서 방금 얘기한 그 벨벳 스튜디오에 그 당시 때 용식이 형이 또 있었을 약간 때. 서브 엔지니어로 있었고 막 이랬을 때라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한번 해보자 뭔가를 뭐 이거 약간 비즈니스 말고 그냥 한번 무브먼트를 한번 가져가보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자연스럽게. 그때 효섭이를 처음 본 거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효섭이가 있었을 때 이제 지호가 마레스노를 제 벌스 녹음되어 있던 걸 틀면서 얘도 이제 이러면서 좋다 하고 이제 고마워 난 원래 너 팬이었어 이러면서 좀 따뜻한. 네. 우리 낮에는. 그러면은 이게 형 팬시유 눈이 마주치는 순간? 네. 그거에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이름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 진짜?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럼 그건 노래 준버가 잘못했잖아. 뭐하냐 진짜. 근데 그 그러니까 팬시라는 단어를 지호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팬시하다 이런 뜻을 뭔가 되게 그게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전에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먼저 사실 쓰긴 했어요. 근데 거기 그 얘기를 나도 지호한테 듣긴 했던 것 심지어 같은데. 크루명 뭘로 하지? 막 얘기하다가 르네상스도 나왔어. 르네상스도 그때 나왔어. 근데 그건 좀 아쉽다. 너무 거대하다. 약간 그 반응이었어. 너무 본격적이야. 그 반응이었어. 너무 이거 너무 그런데 너무 세. 르네상스도 그래? 이러면서 그런 얘기 나왔어. 또 뭐 있었어요? 르네상스랑 또 뭐 있었어요? 그 리스트 중에서? 뭐 있었지? 뭐 약간 벌써 약간 벌써 웃길 것 같아. 비방용이야? 그건 아닌데. 난 기억이 안 나. 아니 뭔데 뭐? 그냥 내가 던졌었어서 그래가지고. 좋다. 나 이런 게 너무 좋아. 이렇게 되는 르네상스. 근데 르네상스는 내가 뱉은 게 아니야. 르네상스는 지호가 뱉은 거야. 지호가 르네상스 어떠냐 한 거야. 내가 아니야. 그럼 본인 뱉은 것 중에 저는 근두운 보이즈 했었어요. 우리가 원숭이 애니메이션 좋아하니까. 그때 근두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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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즈. 큰일 날 뻔했어. 근데 실제로 실제로 이제 그 단톡방에 저는 그 단톡방 이름도 그래서 구름을 탄 소년들의 매칭이라고 써놨어요. 뭐라고요? 구름을 탄 소년들의 매칭. 애니메이션이 냄새가 확 나네. 애니메이션이. 그쵸. 근두운 보이즈. 구름을 탄 소년들? 그냥 그치. 약간 빡센데? 야 구탄소. 형 근데 형은 왜 피식 대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그때 급식왕이라는 채널이 있었어. 그래서 급식왕의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약간 그 진짜 그 급식 먹는 이제 초중 고등을 위한 그게 엄청 잘 될 때였는데 그래서 우리는 대학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너무 폭소 대학 하면 너무 좀 부담스러우니까. 형 좀 더 재밌게 얘기해줘.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이게 아니잖아. 내가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진짜 너가 이렇게 여론몰이 하면 나 힘들어. 너 지금 여기서 여론몰이 하면 병살 올라와. 병살이 자꾸 올라와 지금. 안 보는 척 하는데 계속 보여 지금. 병살이. 그룹 이름은? 응? 그룹 이름은? 그냥 그룹 이름 뭐 할까? 라고 규저한테 그룹 이름?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기대했던 거는 진짜야? 응. 진짜구나 이게. 혼자서 그때 당시에 멜론이 진짜구나. 카카오게 아니었고 로엔에서 야 걔네 요즘 곡 잘 쓰는 애들 걔네 그 그룹 애들 있잖아. 그 그룹 이름이 뭐야? 약간 이런 거 상상을 했었단 말이야 혼자서. 진짜구나 혼자서 와 약간 막 로엔 사장이 약간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까? 막 이렇게 했었다가 규저한테 야 우리 그룹 이름 뭐 하지? 했었는데 이제 그룹 이름 하자 했었는데 얘는 이제 장난으로 했었지. 근데 나는 존나 야마있다. 그니까. 야, 존나 괜찮은데? 이렇게 됐어. 저렇게 한 번에 나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페노메콘. 우와. 페노메코?
페노메코도 진짜 아무 뜻이 없어. 그냥 펜, 오. 이게 일본 제가 학창 시절 때 그냥 펜을 작다를 할 때 을 넣으면 펜 오거든요. 그냥 거기에서 그냥 어감이 좋아서 페노 하고 메코는 메이드 인 코리아 해가지고. 그렇구나. 나 이제 알았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표기가 발음 표기가 이제 일본식 발음 표기예요. 원래 이제 막 영어 이제 원 사람들은 피노메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그게 이제 일본식으로는 그냥 페노메코 이렇게 발음 기호가 그렇게. 나는 그 브랜드 옛날에 페노메논 그런 거에서 뭔가 막 있었는 줄 알았었어. 아, 네, 페노메논도 그러니까 페노메코 처음 생각해놓고 페노메논 느낌 나고 좋은데? 라는 생각을 했지. 그랬었구나. 자, 근데 아까도 뭐 팬시차이도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내가 봐서 완전체 활동 계획이 그래도 그 좀 있나? 그러니까 오랜만에 뭐 옛날처럼 콘서트라던가 그게 재밌었는데. 근데 사실 그 얼마 전에 히플쇼에서 히플페에서 했잖아요. 이제 그것도 제가 계속 야 우리 그래도 뭔가 해야 된다. 무대를 해야 된다.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뭔가 해야 된다. 근데 뭐 순서가 어떻네 저떻네 뭐 그래서 다 닥치고 그냥 빨리 하자고. 근데 나중에 이제 공연하기 며칠 전에는 애들이 또 파이팅이 생기니까 또 단합이 딱 돼가지고 한 거지. 아 진짜. 그러면 옛날 그 마마 무대를 팬시에서 이제 형하고 딘형하고 지코 형 했었을 때 그땐 또 재밌었던 비하인드 없어요? 그때는 사실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큰 시스템 안에 가둬버려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를 이제 같이 뭔가를 하려면 진짜 계약서를 빨리 써버리든가 그냥. 그러니까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야지 이게 군말 없이 움직이지. 이게 생각보다 맞아. 다들 이제 몸집이 크니까. 아이고 애들이 또 이제 뭐 누구는 앨범 준비한다, 막 누구는 맞아. 공연. 저는 이제 공연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공연 안 하는 스타일이니까 또 이제 저는 또 안 하고 뭐 누구는 뭐 앨범 준비한다 그러고 이러니까 힘들죠. 이걸 모으는 게. 그러니까 음악 작업 자체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을 해도 그냥 불러서 와인 먹기 전에 하면 돼. 먹고 작업하고 먹으면 돼. 작업하고 먹으면 돼.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어쨌든 간에 그냥 음악부터 만들어 보다는 다 어느 정도 짜임새가 필요한 거야. 다 계획이 있고 뭔가 프로덕션이 뭔가 제대로 짜져야지 뭔가 움직일 수 있을 것만 같은 거죠. 왜냐면은 각자 지금 타임라인들이 있고 본인들이 지금 계획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얘가 중간에 끼는 걸 원해하지 않는 것 같아. 모두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얘는 타이밍이었었더라도 뭐 다른 멤버는 또 타이밍이 아니었을 수 있고 이런 게 계속 겹치다 보니까 조금은 계속 이제 그럼 지금 하는 거 준비하고 있는 거에 집중을 하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행동대장 같은 그 프로젝트 매니저 느낌이 약간 형이 그러네. 같은 근데 뭔가 행동 대장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나는 이제 더 이상 시간이 더 지나면 약간 추해질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추해진다라는 게 막 뭔가 되게 이게 어쨌든 막 이렇게 팬분들도 막 다 엄청 뭔가 기대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막 이런데 이거를 뭔가 계속 뭔가 어떤 여러 가지 자기만의 이유들만 가지고 하는 건 또 아니라고 난 생각하거든. 미루는 거.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그냥 왜 그러면 왜 붙잡고 있어? 그래서 그냥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애들한테 다. 더 이상 이제 유통기한 다 됐다고. 이러면 끝난다고 이제. 할 거면 하고 아니면 말자 그냥. 그게 오히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계속 밀고 나갔어야 돼. 그 어떤 스탠스를? 스탠스를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와인에 무너졌어. 진짜 와인에 담겼어. 어쩔 수가 없었어. 와인만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그 빈티지 와인만 아니었으면. 이미 노래 하나 나왔을 수도. 근데 다 또 이렇게 얘긴 했지만 또 상황이라는 게 또 다 있고 하니까. 근데 말하자면 이해는 다 돼요. 근데 약간 몸집이 다 어쨌든 커져. 약간 형도 그렇지 않아요? 메타 코미디 뭔가 이 맞죠. 유니버스 다 또 알지. 뭉치려면은 지금은 알지. 맞아. 되게 쉽지 않지 않아요? 맞아. 솔직하게. 옛날 초반에는 그냥 뭐죠 했는데 지금 다 바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뭔지 알죠. 그럼 또 술방이니까 한번 요즘 듣는 노래들 또 이렇게 근데 나 등용이 궁금하긴 하다 진짜. 요즘 모든 서로 각자 형 음악도 궁금하고 형 듣는 진짜 뭐든 그게 막 멋있어하는 게 그치. 동욱이 형부터 한번 형 듣는 거 그냥 제일 많이 듣는 거 요즘에. 저요? 저 한번 쳐주세요 형. 저 앞으로 많이 듣는데
아 이거 하고 그때 라드 형 그때 미국 갔었을 때 했던 거 있거든? 래퍼 이상형 월드컵 한 번만 하자. 재밌다. 그거 진짜 국내로? 국내. 재밌다. 이거 약간 잘못하면 아니야. 아니 그냥 있는 얘기 하는 거지. 오케이. 그냥 취향. 재밌다. 취향 월드컵. 여기 소소라노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디라는 사람의 이거 뭐 보통 앞으로 근데 이음절이 맞네요. 그렇죠. 좋다. 느조시다 느조. 몇점만 주세요. 여기다. 이 사람이 되게 언클러브하게 많이 만드는데 요즘엔 다좀 약간 시퀀싱으로 해서 만드는 비트들이 많은데 이 사람 앞으로 비트도 되게 그래도 돼? Let's go. 뭐지? 수zet? saw your pretty eyes, passing me by. 이것도 느조시다. Give me a sign and I will make you mine. 이 사람이 Know you want me 이게 약간 all the time, but you're so undecided, got me waiting on the line. 'Cause you 좋다. are the only one for me. Baby, can't you see? 약간 그 마이클 잭슨 노래 중에 Taking you from me. 그 노래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나네. I laid on my bed, 아, 이 노래 진짜 좋다. keep running from me. 수zet. 아 그 노래 있잖아.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노래 중에 언제 앨범이야? 아니야. 아무튼 그걸 오마주한 것 같은데 리듬이 She got me right down to my 이 노래 진짜 너무 좋다. begging and pleading to please you. 이 사람이 되게 어린데 막 아리아나 그란데 거 송라이트라고 She went through my 그거 엄청 mind. 유명하더라고. No one else could compete. Ooh, 근데 이런 건 발견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이제 스포티파이로 엄청 알고리즘 타고 막 찾아보고 하다가 the only one for me. Baby, 노래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넘어가도 돼요? 좋다 이 노래. 너 플레이스 그 얘기하는 건가? 셔플 리듬? 셔플 리듬이 이게 마이클 잭슨 노래 중에 되게 많은데 되게 유명한 노래인데 내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났어. 아! The Way You Make Me Feel. 그치? 이 노래도 되게 좋다. 난 그거 몰라가지고. 이거에 내가 봤을 때 분명히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 그렇구나. 그래서 휘민이는 나는 한 4일 전부터 너무 엄청 그 완전 고쳐가지고 퀸시랑 그 있잖아 퀸시 존스 스펠링 아는 사람 있어? 나 있어요. 퀸시 존스 You Put It Within My Heart 혹시? 아니요. 무디스 무드 for Love야? 아이노 코리다. 코리다. I know. I 아까 떴었어. 이거 맞. 제목은 이게 너무 좋아. 와 이게 너무 미친 것 같아. 이게 언제 노래인 거야? 이거 모르겠어요. 81년? 와 후기 너무 좋아. 이것도 이거고 그냥 퀸시 존스 LP 다 아니 진짜 있거든. 만나? 나 진짜 만났지. 어떻게 만났어? 아 저 미국 가가지고 예전에 어떤 만났었는데 요즘에 이제 바이닐 디제잉 하면서 다시 또 퀸시존스가 앨범들 다 듣고 있는데 나 컬러링도 퀸시존스 노래. 진짜로? 제임스 잉글랜드. 좋다. 이 후기 너무 좋아. 들어봤다. 그치. 너무 좋은 것 같아. 나는 이번에 우리 춤 뭐 출까 요즘 찾아보다가 리스트 중에 이 노래가 있었어.
이 노래 와 원럽 미쳤지. 와 원럽 니 개미쳤지. 계속 들어 이 노래. 이제 너의 두 눈을 감으며 따스하게 날 감싸는데. 미쳤지. 원래 이거를 플라이 투 더 스카이 2탄을 하려다가 춤이 없어서 우리가 그걸 너무 하고 싶었어 사실. 아 진짜 이 노래 진짜 개명곡이다. 진짜 미쳤지. 아 이거 대기였다 처음에. 너를 처음 만난 건 너를 아직 아니고 이때 인트로들이 다 들려서 너무 좋아. 너를 처음 만난 건 어느 추운 겨울날 시끄럽고 너무도 힘겨운 날 하얀 눈서로 내게 다가와 따스히 감싸줘서 날아가 나 마치 여자처럼 기억이 나 그때 나 내 자신에게 수없이도 수백 번 이고 되새기며 말을 했어 아름다운 널 후회하지 않게 하기로 비록 세상이 그대 힘들게 하더라도 모든 게 그대로 가지 하더라도 소중한 그대여 절대 잊지 마오 여기나 언제나 그대 것이라오 이제 너의 두 눈을 감으면 따스하게 널 감싸는 게 내게 줄게 모든 걸 다 바쳐 맑은 눈에 비친 내 안공과 모습이 다양하게 보일 때 기쁜 내 마음만 구석 난내 존재감을 느끼네 백경님 끝나고 오진환님인가? 헤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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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거쳐나가고 가만히 감고 그대 떠올려봐 내가 왜 방금 없어? 생각해 네 모습에 기빨렸다. Let's go! 이제 너의 두 눈을 감으면 따스하게 너를 감싸는 게 모든 걸 다 바쳐 준비한 사랑은 영원히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 세상 모든 게 변한다 행복까지 갈게 영원히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 세상 모든 게 변한다 행복까지 갈게 요런 것이 개 멋있어. 아 좋네요. 아 이런 음악 근데 원러브 너무 좋지. 이거 진짜 원러브 진짜 미쳤지. 맨날 들어 이거.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거 한번 이제 한번 가보시죠. 이거 맞다. 네. 이거 해야 되는구나. 두 분 앞으로 오시고. 그럼 마무리 토크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 좀 뭐 어땠는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우리 냅다 사실 지금 이거 하느라고 지금 좀 정신 좀 나가 있긴 해. 네. 오늘 재밌었는지. 아니면 뭐 목표를 올해 뭐 하고 싶은 거 뭐 이런 거 올해 계획. 매출 어디까지 찍겠다. 약간 이런 것들. 오늘 사실 너무 재밌었고 네. 저 지금 멘탈 나갔어. 나는 근데 오늘 그냥 난 진짜 음악적인 궁금했던 듣는 사람으로서 너무 궁금했던 걸 좀 물어보고 싶었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같이 공유해서 너무 좋았고. 맞아. 앨범 얘기도 하고 동욱이가 오랜만에 뭔가 이렇게 막 많은 이야기를 해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진짜요?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또 이제 페노메코 크러쉬 또 앨범 와. 진짜. 열심히 작업해볼 테니까 많은 기대와 관심 가져주시고 저는 너무 재밌는 자리도 있었고 진지한 자리도 있었던 걸 다 풀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저도 이런 거 하고 싶어요. 막 팟캐스트 같은 거. 너무 진짜 잘할 것 같아. 정말. 진짜로? 말을 기본적으로 잘하시는 것 같아. 개인 유튜브에서 그냥 해볼래? 하자. 근데 여러분 팟캐스트 열면 보실 거? 에이, 그래도 크러쉬도 있고 나도 있으면 보실라나? 모르겠다. 어쨌든 하고 싶어요 이런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동욱이가 진짜 그거 잘할 것 같아. 너무. 팟캐스트는 어쨌든 막 이렇게 막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건 아니니까. 업계분들 다들 모니터링 해주세요. 얘가 진짜 화술이 진짜 장난 아니야. 맞아. 말을 기본적으로 되게 잘하셔. 너무 잘해. 그리고 이제 이번 연도에 아직 나올 것들이 더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 이제 지나가기 전에 정말
멋있게 큼지막하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뭐 이렇게 나올 것들이 좀 있으니까 네. 기대 부탁드리고 네. 효서의 뺑 나온 지 진짜 하루밖에 안 됐는데 네. 너무 진짜 너무 좋고 프리퀀시 꼭 한 번씩 들어보시라고 또 한 번. 네. 그 타이틀곡도 홍보 좀 해줘. 아, 왜? 난 프리퀀시가 좋아. 나이. 이상형 월드컵에서 졌어? 가위바위보 할 필요도 없어. 알았어. 그래서 너무 즐겁고 이렇게 또 두 분 만나게 돼서 너무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고 처음 뵀는데 진짜 팬이에요. 아유 맞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그 르네상스 테이크 그리고 뺑 많이 들어주시고 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다음에는 다음 주는 그 아까 형들이 떨어뜨렸던 저스티스 형이 나오거든요. 형들이 떨어뜨렸던 저스티스 형이 나옵니다. This is just. 난 사라지고 싶어 지금 당장. 안 그래. 그럼 다음 회차는 9월 9일 화요일 밤에 9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